4-1은 영상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4-2고요. 계획이 그래서 좀 전달이 돼야 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차질 없는 시험 대비를 위해 계획을 좀 의논을 할 건데 일단 4-2부터 나가고 4-2 쪽수 가겠습니다. 4-2에서는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2 4-1에서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는 단원이고요. 4-1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편한 자리 앉으세요. 논증하고 토론하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토론의 과정에서 김상영 쌤도 좀 신경을 쓰실 거예요. 왜 수환이 안 좋네? 쌤이 수환이 왜 또 수요일로 갔나? 뭐 왜 없노? 미안해. 토론하기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경쟁적 말하기라고 적어요. 이거는 찬반칙으로 꼭 양측이 나뉘어지는 경쟁하는 말하기야. 토론 밑에 나가는 협력보다는 경쟁이야. 토론하기 밑에 쪽수 찾아주자. 152쪽 4-2의 152쪽 토론하기는 뭐라고? 경쟁하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험 기간에 좀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제의 필수 쟁점별로 논제 동그라미 치시고 토론의 논제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위에다가 적고 갈게요. 상경쌤께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실 텐데요. 사실논제, 옳고 그름, 화성에는 생명체가 산다. 화성에 진짜 생명체가 사는지 진실 혹은 거짓, 사실적인 팩트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사실논제.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필요하다, 중요하다,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가치 논제. 그리고 이 정책 제도 할까 말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정책 논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시험 범위에는 무엇이? 정책 논제가 들어갑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다음 주 우리 교과서 지문회사의 토론의 논제 있죠. 이 논제의 성격과 동일한 거 찾으라고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 나누는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논제끼리 묶고 기니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치논제끼리 묶고 리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니 디리미비 주고 가치, 사실, 정책 나누는 거 반드시 나온다고 이연사 힘차게 외칠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과서 지문에서는 정책논제거든요. 이거 하냐 마냐 반드시 변화를 꾀하는 찬성 측의 입장으로 논제는 정해집니다. 그런 얘기 말씀하실 거예요. 4-2 지금 들어간 반 있습니까? 우리 4-2 시작했다. 4-2를 하면 그럼 대체 의무는 언제 해주시는 건데? 의무는 수업 없이 그냥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무조건 해라 이거야? 의무는 수업 안 해주신대? 의무 다 끝났어? 그러면 시작관. 어? 의문이요. 의문도 들어가고 이거 토론도 들어가던데? 지금 그 범위에 나온 게? 저희 지금 얘도 안 나왔어요. 이거 했죠. 했다고. 그리고 그거는 의문의 변동은 그러면 아무도 안 해? 지금? 의문의 변동 안 나가고 있어? 마지막에 두세 번으로 끝내겠다. 이거 한 두세 번 하면 되거든? 그럼 한 6번 정도 남았나? 시간을 보강을 잡으실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필기가 들어갈 내용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필기를 바탕으로 한번 총정리는 해야 됩니다. 알았죠?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에서 선생님쌤 수업 시간에 좀 흘리신 거라 이런 거에 마지막 이제 총정리가 다음 주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질주를 해야 되는 거죠. 수요일도 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그래서 총정리는 한번 다음 주는 총정리를 하는 게 목표. 근데 다음 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줘.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인데 우리가 선택한 이 정책논제가 반드시 조건이 있어. 찬성 측의 입장이어야 돼. 반드시 찬성 측. 지금 뭐라고 짓거렸지? 얘는 지금 논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난민 인정률 높여야 한다. 청소년들 지금 막 너무 물을 안 마시고 애들이 막 고당류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고당류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지금 안 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변화 추구라고 할게. 지금의 현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찬성 측의 입장으로 정책 논제는 정해진다. 찬성 측의 입장. 그리고 긍정의 평서문이어야 한다. 의무는 안 됩니다.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할까? 안 됩니다. 난민 인정률을 높이자? 안 됩니다. 난민 인정률을 높여라? 명령 안 됩니다. 반드시 높여야 한다 라는 평서문이고요. 정책 논제는 얘가 하자라는 거에서의
해야 한다라는 서술어를 많이 사용해요.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찬성 측의 입장에 긍정의 평서문, 긍정문이어야 된다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야 되거든요. 필수 쟁점 세 가지, 필수 쟁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필수 쟁점은 외워야 돼. 정책 논제에서는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쟁점이 세 가지가 나뉘어져. 필수 쟁점 세 가지. 그러니까 봐봐, 이거 시험 범위 분명히 금요일날 치잖아. 월요일까지 진도 나간대. 월요일날 나간 진도도 금요일날 시험 치는 거에 범위에 나간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끝내놓고 다음 주는 총정리하고 문제 다 풀고 김고기출 이번 주 일요일날 무조건 가입고 갈 수 있도록 날밤을 살 테니. 그러니까 문제 이제 엑기스. 그러니까 지금 안 풀었던 문제들 지금 풀어주셔야 돼요. 알죠? 정석과 가실이 속미삼이 진짜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간 작품들은 입으로 줄줄줄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의 어떠한고 옛사람의 풍류를 미치가 미치가 바로 랩으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알죠? 그렇게만 하면 하나도 어려운 문제 없다고 난 진짜 확신할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 이건 정성으로만 하면 무조건 90점 받을 수 있다고 난 진짜 확신할게. 왜냐? 범위가 많으니까. 범위만 진짜 충실하게 보고 진짜 티키타카 되게끔만 해놓으면 90점 무조건 나온다. 필수 쟁점 세 가지. 첫 번째, 문제의 심각성. 야, 이거 OECD 국가에서 우리 난민 인정하지 않는 거 일본이랑 우리 뭡니? 캐나다에 비해서 우리 뭡니? 야, 이거 위아더 월드인데 우리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난민 인정하자.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OECD 국가의 품격에 좀 떨어진다.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얘를 갖다가 난민들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들 있지, 혹은 난민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지게 됐던 문제들 있지, 그런 거 다 해결 가능하다. 문제 해결 가능성. 난민의 인정률을 높이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문제점을 제시할 거야. 그게 좀 해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민을 인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효과나 이익이 더 크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난민을 인정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효과나 이익이 크다라는 것을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쟁점별로 두 번째, 구성한 논증이 타당한지 평가를 할 때 논증에다가 동그라미, 논증의 구성 요소 세 가지. 단답형으로도 좋은데 논증의 구성 요소 3요소. 내가 주장을 펼치지. 야씨 이거 겁나 문제 심각해 라고 주장 펼치지. 그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객관적이고 전문가의 주관적인 의견과 같은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 된다. 아, 카메라에 안 담겼구나. 다시 한 번 더. 논증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주장, 이유, 근거. 사실상 한 3-4시간을 들여야 되는 수업인데 그냥 읽고 질주하시고 끝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그렇게 꼼꼼하게 안 살펴보실 것 같거든요. 근데 본문을 안 살핀다고 해서 또 좀 찜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이런 개념들을 많이 내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지금 오늘 한번 읽읍시다. 알았죠? 소단한 한눈에 보기, 빨간색 글씨, 빨간색 소단한 한눈에 보기.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과정을 알아본다. 그래서 한 편의 토론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 주장 이유 근거로 구성된 논증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구성 요소 나왔다. 주장 이유 근거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쟁점 몇 가지라고? 3가지. 이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서 지금 우리 뭐 할 겁니까? 반대 신문식 토론할 거거든요.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따라, 절차에다 별표 3개. 절차는 안 낼 수도 있어. 김상현 쌤이 절차 나와요? 한번 물어봐봐. 근데 당연히 그건 좀 그렇긴 하다. 근데 절차를 만약 안 내신다라고 하면 절차 이런 거 안 낸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 근데 안 낸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 절차를 좀 외워야 돼. 절차를 안 외웠다가 틀리느니 절차를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찬성 측이 주장하고 나서 반대 1과 2 중에서 누가 반대 신문을 하는지, 어떻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흘러가는지 토론의 절차를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절차에다 별표 셋. 안 외워놓으면 틀리니까. 빈칸 뚫어놓고 단답형으로도 누가 반대 신문할 것인지, 반대 1이 할 건지 반대 2가 할 건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외워놓자. 알았지? 그래서 합창대에 한 달 남았다는 거는 그만 생략할게요. 153페이지 간다. 토론에서 논제와 쟁점, 논증이란 무엇인가 내릴 수 있겠나? 논제 밑에다 토론 주제라고 했죠. 토론 주제, 논제 3가지. 가치 논제, 사실 논제, 정책 논제. 쟁점, 다루는 거자 하는 입장이 나뉘어지는 지점, 필수 쟁점 3가지.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나 이익. 적지 말자. 지금 다 앞에서 했으니까.
논증은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논증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주장, 이유, 근거. 그래서 어이구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밑줄 끄읍시다. 논제는 토론의 주제에다가 밑줄. 그래서 뭐로 나뉘어진다.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 이건 진짜 나온다. 이건 100% 별표 3개니까 출제라고 SH를 딱 적어줘. 이건 시험. 이게 사실논제야? 이게 가치논제야? 이게 정책논제야? 물어보는 문제는 단답으로도 손색 없습니다. 쟁점은 토론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이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주장, 맞대결 세부주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필수 쟁점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 아까 적었지,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이 해결 방안이 되냐, 실행 가능성도 있냐, 효과나 이익은 무엇인가. 토론의 논증에서는 주장의 이유랑 근거. 괜찮지? 그럼 사실 논제는 이다 아니다가 될 것이고, 성호 좋아. 들고 가봐봐. 153페이지. 그리고 가치 논제는 뭐다? 뭔가 필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정책 논제는 해야 한다라는 소스로 적지 말고 한번 구분해봐. 그래서 구분이 막힐 때 나한테 좀 물어봐줘. 선생님 이건 가치 논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논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나온다라는 거는 포인트로 잘 반드시 표시해 주시고 154페이지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 나도 정말 읽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혼자 읽느니 같이 읽는 게 낫다라는 거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전쟁,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생기는 난민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점에다가 밑줄 끄시고 난민과 관련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어떤지 알아보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에다가 밑줄 바닥입니다. 난민 인정률은 난민 심사를 신청해서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딱 정의도 내려주네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보니까 노르웨이 54, 59 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난민 국가가 많다 보니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군요. 근데 일본이나 한국은 좀 보수적입니다. 지도 방안을 그냥 생략하는데 한 발씩 한번 읽어주시죠.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155페이지 갈게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를 바탕으로 이쪽이자 우리나라 수 155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정책 논제지. 논제를 바탕으로 논제 동그라미 옆에다 정책 논제 이쁘게 글씨 적어주시고 친구들이 진행한 토론을 살펴보면서 난민 문제에 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분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쁜 소녀가 오를 들고 있습니다. 찬성측입니다. 찬성측 밑에 나가는 변화를 요구하고자 하는,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찬성측이죠. 필수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문제의 심각성에다가 밑줄. 첫 번째는 문제의 심각성. 야,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이거 낮은 거 좀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문제에다가 밑줄. 왜? 논증이 주장 이유 근거로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잘 갖췄군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세계의 노력에다가 밑줄. 우리는 좀 방관자 같아. OECD 국가랑 같이 발맞춰 나아가야 되는데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을 비교한 신문기사 자료, 비교에다가 밑줄 끄시고 신문기사 자료 위에다가는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 좀 적어줘. 신문기사 자료 같은 자료는 좀 어때? 객관적이지. 팩트자, 팩트. 그러면서 또 어떻대? 타당성도 갖췄어. 그러면서 뭐야? 신문기사 자료지 네이버 지식인에서 끌고 온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때? 신뢰성도 갖췄어.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 근거가 갖추어야 되는 조건이야. 필기해 주실 수도 있어. 두 번째, X측. 필수 쟁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해서 논증을 구성해보니 야,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 낮은 거 심각한 문제 아니야. 우리는 왜? 이유를 뒷받침해보자.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률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니야. 시급한 문제 X. 이거는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에 관한 정보. 많이 찾는 국가에 관한 정보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시 신문기사 자료를 가지고 아이고 주변 국가로 가야지 뭐 중앙아시아까지 오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156페이지 갑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요. 핵심 정리에서 갈래는 반대 신문식 토론에 담하고 성격은 논리적, 설득적, 지시적이다. 끄덕끄덕.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누구의 입장이라고? 찬성측. 찬성측이 이러한 주장을 펼칩니다. 특징! 반대 신문식 토론을 살펴볼 겁니다. 그 절차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논리적인 이유에다가 밑줄, 근거에다가 밑줄, 주장을 뒷받침해야죠. 이유랑 근거가 힘을 합쳐야죠. 상대측 상대측 논증의 논리적 허점 지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허점을 잇논을 펼치고 나면 옆구리 한 대 팡 때리는 거야. 옆에다 반대 신문식 토론의 특징이라고 좀 적어줘. 반대 신문식 토론이 적고 가야 된다. 특징 세 번째 중요하다. 상대측 논증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면 옆에다 뭐라고 적자고? 반대 신문식 토론의 특징이야. 다른 토론이 아닌 반대 신문식은 잇논을 펼치고 나잖아. 근데 너 이거 가지고 있는 지금 네 이야기라는 거에서 허점을 한 방을 훅 날려줘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반박이 아니야. 반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잇논 펼치고 나면 바로 상대측이 훅을 한번 날려주는 거야.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 밑절 본전이나 외우자라고 적자. 외우자. 근데 만약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토론 절차 이런 건 안 냈다 뭐 이러면 안 외우셔도 됩니다. 논제에 관해서 양측의 토론자가 상대측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여서 밑줄 가야 돼. 상대측 토론자에게 질문에다가 밑줄 이게 뭐라고 이쁘게 적어줘. 반대 신문식. 반대 신문식에서 반대 신문이라고 적을게. 반대 신문. 반대 신문에 훅을 날려주는 허점을 지적하는 놓쳤니? 상대측 토론자에게 질문에다가 밑줄 꺼서 밑에다 반대 신문. 반대 신문을 하면서 상대측이 제시하는 말 입론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주는 그래서 승부가 가려지는 방식의 토론이 반대 신문식 토론입니다. 찬성 측의 찬성 1이 입론을 해요. 찬성 측 1 입론에다 동그라미 Y. 왜 반대가 먼저 시작하지 않고 왜 찬성 측이 먼저 시작하는 거죠? 왜 찬성 측이 변화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하자라는 거잖아. 난민 인정률 높이자라는 주장을 하는 야 이거 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이 입증의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찬성 1에다가 입론 동그라미 치시고 왜 먼저 찬성 측이 입론을 펼치나요? 라고 하면 뭐라고? 입증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입증의 책임. 입증의 책임을 지는 입론 뭐라고? 찬성 측이 먼저 해. 찬성 측이 입론 먼저 해. 안 돼. 조조야. 우리 원희원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 원희원이 빨리 책상 키높이로 만들어줘라. 정리를 좀 해줘라.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너는. 그지? 그래서 찬성 1의 입론을 펼치잖아. 그러면 왜 반대 1이 반대 신문을 하지 않는 걸까? 반대 1이 반대 신문 해야 되잖아. 1 토론자에서 1 맞다이. 2 1이 맞다이. 1대1에 버디 해줘야 되는데 왜 반대 2가 버디가 돼? 라고 하면 반대 1은 지금 입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야. 자신의 주장과 이유의 근거를 펼치기 위해서 나의 입론을 잘 펼쳐야지라는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에맛이 잡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반대 2가 버디가 되어주는 겁니다. 찬성 1에서 반대 2가 훅.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냥 모든 게 맞아 떨어져요. 반대 2가 반대 신문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해줘야 되는가? 반대 1이 입론을 펼치는 거야. 주장, 이유, 근거. 그럼 누가 훅을 날려야 되겠니? 찬성 2가 훅을 날릴까? 아니야. 찬성 1이 입론이 끝났어. 자기의 주장이 끝났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찬성 1이 왜? 찬성 1은 지금 긴장 상태잖아. 입론을 펼치기 위해서. 찬성 1이 훅을 날리는데. 괜찮니? 그럼 이제 다 맞아 떨어져. 찬성 1이 입론을 입증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먼저 펼치고 그러면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훅을 날려주고 반대 1이 입론을 펼치고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날리고 찬성 2가 입론을 하면 반대 1이 반대 신문을 하고 반대 2가 입론을 하면 찬성 2가 반대 신문으로 1대1의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맞다 이제 다 했죠? 끝났죠? 여기까지 입론 끝. 그러면 반론은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거야? 반론은 반대 1이 먼저 해. 반대 1 반론에다 동그라미 찬성 측이 먼저 반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찬성 측이 입론도 시작했으니까 찬성 측이 이거 하자라는 사람이니까 반박도 지가 먼저 해야지라고 하면 대지 노노야. 반대 측이 반론을 해야 하는 이유 밑에다 뭐라고? 반박의 입장인가 반박을 해야 되는 반박의 책임이라고 적자. 반박의 책임. 이건 하지 말자라는 사람이니까 반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반론은 반대 측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는 틱틱타카 하면 됩니다. 반대 1 찬성 1 반대 2 찬성 2 끝. 그래서 누가 승리하는 거야? 괜찮니? 그래요. 이쁜 소년이 아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일 것 같아? 찬성 측일 것 같아? 반대 측일 것 같아? 제맛이 잡은 거?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한다니까. 아니야. 얘는 사회자. 이쁜 소녀 위에가 사회자. 사회자가 해주는 역할을 멘트랑 연결시키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여기에서 한 3문제는 알겠죠? 첫 번째 문제, 사실론제, 가치론제, 정책론제 구분하는 거 하나. 그리고 토론의 전반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회자의 역할이 멘트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이쁜 소녀 위에다가는 사회자라고 적어주시고 역할 멘트와 연결하기라고 좀 적어줘. 이건 좀 진짜 시험에 나와. 진짜 시험에 나온다고 이건 진짜 댕 확신할 수 있어. 댕. 멘트와 역할 연결하기 좀 적어줘. 멘트랑 역할 연결하기는 진짜 나온다고 이현사 힘차게 외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문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무슨 역할을 해줬죠? 토론의 제목을 알려줬어. 토론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 이번 토론의 유형까지 밝혔어. 이번 우리 하는 토론은 이쪽이다. 반대 신문식 토론에다가 이쪽 토론자님들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서 토론을 해주세요. 라는 토론 규칙 안내에다가 이쪽.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 먼저 찬성직 제1토론자가 인론해주세요. 입증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토론 순서까지 안내를 했어. 그러면 입론으로 바로 들어갈게. 난민이란에다가 별표 찬성일의 말하기 방식도 좀 건드릴 수 있어. 제일 먼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난민이란 주요 용어 개념 정의부터 시작했어. 찬성 측은 자신의 입론을 펼치는 데 있어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자신의 입론을 시작한다. 이런 선지 나옵니다. 주요 용어 개념 정의에다가 이제 인종, 공격, 극적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서 이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심사를 신청하는데 이 결과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난민 인정률이라고 합니다. 난민 인정률의 개념에다가 자신이 들고 온 정책 문제에 대한 필수 개념들, 꼭 필요한 개념들은 설명하고 시작하겠다는 거야. 정의를 내렸어. 오늘날 세계는 전제,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1억 명을 넘어섰고요. 이 중에 어린이도 많습니다. 이들은요 생존하려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에다가 우리나라의 문제의 심각성은 아니다. 그치? 난민들이 처해진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를 했어. 이처럼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많은 나라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등장 배경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쳐줘. 찬성 측은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왜 오늘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 토론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 난민의 문제가 지금 핫하다 시급한 사회적인 문제 전 세계에 주목되고 있는 핫한 주제다라는 것을 논제의 등장 배경을 쭉 설명을 했어. 지금 22년에 1억 명을 넘어섰어 이런 이야기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어떨까요? 현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 땡땡일보에 따르면 이런 거 뭐야? 일단 근거 자료가 되겠지. 밑에다 근거 자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은 룩셈부르크가 59.1%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2.8%랑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쪽이다.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에다가 이쪽 0.8%라는 수치가 보여주는 것에 대한 해석이야. 밑줄 그자. 0.8%에다가 밑줄 해석에다가 밑줄. 우리는 지금 뒷짐지고 있다. 세계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방관자다라는 해석을 덧붙였어. 계속.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한 23%까지 높이자.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이쪽이다. 여건이 충분해다가 밑줄. 우리나라 이제 잘 살잖아 라는 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다가 밑줄 이유에다가 밑줄 땡땡일보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 이제 선진국이거든.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에 3만 달러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국민 총생산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0위권 안팎 이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IMF의 보고서에 보면 IMF 보고서 밑에다가도 근거 자료라고 좀 적어주시고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규모 2006년부터 세계 10위 이후에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에다가 밑줄 끄시고 좋은 점, 효과나 이익 얘기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경제 성장에 도움에다가 밑줄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 보충할 수 있다. 노동력 보충에다가 밑줄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는 경제 성장에 도움되는 것.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나라인 독일의 경우 다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다가 밑줄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경제가 성장한 국가의 예시 2015년, 2016년에 난민과 이주민 110만 명을 수용을 하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이 연구 결과 밑줄 있자. 연구 결과에다가 밑줄 아주 권위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권위 있는 기관에다가 밑줄 이럴 때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외쳐주면 돼. 서유럽 국가에 난민들이 이주하여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 평균 4년이 지나면서부터 이 난민이 정착을 하고 4년이 지나면 경제발전이 왔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도 하락했으며 국가의 세금 수입도 증가했다.
세금도 늘어난다. 왜? 우리 국민들이 많아지니까. 난민의 유입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든다. 이들이 해당 사회에 노동 활동을 하면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쪽이자. 이익 및 효과에다가 이쪽이고 난민 유입 시 기대되는 이익 및 효과 따라서 결론 도출. 찬성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표명을 해주죠. 마지막에 한 번 더 때립니다. 찬성 측의 입장 표면에다가 이줄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제시를 했어. 자, 그러면 이거 안 읽어도 되겠나? 이 정리인데 이걸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괜찮고 얘는 오늘 들고 가는 자료까지만 딱 깔끔하게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 문제를 안 푸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 진짜 얼척없이 틀려요. 얼척없이 문제 잘못 읽어서 그거 생략할게요. 알았죠? 자, 문제의 심각성. 인정 낮은 거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세계의 노력에 지금 뒷짐지고 있는 거니? 라는 인정 수치 얘기했고 두 번째, 해결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 예,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3만 달러 넘어섰고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한테 도움되나요? 라는 거에서 4년 지나고 나서는 경제 성장이 이바지할 겁니다. 독일 사례도 있고요. 난민 이주 후에 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연구 결과 4년 뒤에는 경제 성장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꼭 알아두기에다 크게 별표. 진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입론은 자기 측의 주장 정당화에다가 밑줄 제일 밑에 자기 측의 주장 정당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거기에 주장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유랑 근거가 있어야 돼. 이유 동그라미 근거 동그라미 반대 신문은 훅 날리기. 상대 측이 준비한 입론의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 허점 오류를 찾아. 이쪽이자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에다가 밑줄 질문으로 공격하는 거야. 반론은 누구부터 한다 그랬지? 반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반대 측부터. 상대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근거의 불충분함에 밑줄, 부적절함에다가 밑줄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정의는 기억하셔야 돼요. 158 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측 제2토론자께서 반대신문 내주세요. 반대신문에다가 밑줄 반대측 제2토론자가 왜? 반대인은 지금 한껏 쫄아있어. 입론을 하기 위한 MRC를 잡고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 알았지? 반대의가 반대신문 할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 신청자가 많아져서 밑줄이다. 국가 재정에 큰 부담에다가 밑줄 우리나라에 돈적으로 부담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물론 그렇겠지만 난민을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은 0.1에서 0.6%예요. 그 정도는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에다가 밑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예산 더 늘릴 수 있다. 서유럽 국가를 근거로 하여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부유한 서유럽 국가 아니냐? 이쪽이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에다가 밑줄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이쪽이다. 의문점 지적에다가 밑줄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어떡할래? 이쪽이다.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에다가 밑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난민이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한다. 이쪽이다. 보완한다에다가 밑줄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했으니 우리의 노동 환경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 우리보다 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네, 이제 반대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입론자 계속할게요. 찬성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다. 이 생각 확 와닿지 않니? 밑줄이다.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에다가 밑줄 난민이 찾지 않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지금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서도 얼마나 급한 불을 끌 게 많은데 지금 이 정책이 난민 인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야 땡땡일보에 따르면 밑에다 근거 자료 난민은 주로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남미,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출신의 난민들은 잠시만 넘기지 말고 옆에 거 반대측의 제1토론자의 반대신문은 뭐라고 지적해줬지? 국가재정의 부담에다가 밑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에다가 밑줄 그래서 158페이지 메뉴에 파란색 글씨 한번 봐줘. 반대측 제1토론자의 입론 찬성측 제1토론자가 정의한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점검해줬어. 와 밑줄 꺼줘. 찬성측 제1토론자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정의를 내렸지. 난민이랑 난민 인정률. 그런데 반대측 제1토론자의 입론에는 또 어떠한 걸 제시할 거냐면 주요 용어를 점검을 해. 네가 제시한 용어에 대해서 주요 용어 점검해라. 밑줄 이런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찬성 측에서 제시한 주장에 관해 쟁점별로 근거를 제시해서 반박을 할 거야. 쟁점별로 근거를 제시해서 반박에다가 밑줄. 야, 우리나라가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니야. 땡땡일보에 따르면 난민은 주로 서아시아, 북아메리카, 중남미에 생기니까 그 다음에 잘 넘어가서 대부분 유럽으로 가야지. 유럽 국가니까. 유럽으로 가야지.
중남미 출신의 난민은 미국과 캐나다로 가야지. 난민 인정률의 문제가 우리나라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거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다. 난민이 많이 찾는 주변국에서는 난민 인정률의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니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난민 인정률을 높인다 해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보호받으면서 살기는 어렵다. 맨 뒤에 책상에 버튼을 누르면 키노트 책상으로 변한다. 지 누르면 된다. 버튼을 눌러줘. 그리고 난민 인정률을 높인다 해도 그거 보호받으면 살기는 어려울 수에다가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 우호적에다가 X하시고 유엔이랑 난민기구랑 땡땡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밑에다 뭐라고? 근거 자료라고 좀 적어줘. 되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자료를 갖고 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 중에서 33% 난민 수용에 찬성, 53%가 반대. 2018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실제 사례가 있어. 예멘 난민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실제 사례라고 적자. 실제 사례. 우리나라도 난민을 받아들였어. 5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제주도 살고 있잖아. 이렇게 둘러쓰고 다니더라. 찬성이 24%고 반대가 56%랑 비교를 하면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난민 수용에 대해서 우리는 보수적이야. 이런 상황에 난민의 인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에 이익보다 여러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익 X 문제에다가 밑줄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고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난민을 수용하면 제주도에 중국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에다가 밑줄 장기간의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이주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자 외국인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 급기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밑줄기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에다가 밑줄 자 우리나라의 경우로 와볼게.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보다 신뢰할 만한 기관의 공동조사야.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범죄 불안감이야. 범죄 불안감에다가 밑줄 국민 안전에다가 밑줄 끄시고 국민 안전을 생각하지 지금 뭐 세계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논할 때냐 따라서 확실히 자기 입장 밝히자.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이 논제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평균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없다. 왜?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이거 난민 인정률 높인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이 사람들 들어와도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 꽤나 많이 보수적. 그리고 세 번째는 난민 인정률 높이면 이익이 되는가라는 거에서 전혀 범죄 불안감까지. 괜찮습니까? 반대신문 쿡 누가 날려준다고? 인문이 끝난 찬성 1위 하는 거야. 찬성 1위. 반대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결과를 보면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오면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위쪽이다. 찬성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에다가 밑줄.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다쳤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는데요. 변화되고 있는데요. 24%에서 무려 33%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가 뭐라고 반박할까?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것은 맞다. 이쪽에서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것은 맞다에다가 밑줄 현재에서 이런 거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돼. 찬성 측이 지적한 오류의 일부 인정 뭐 이런 거 나왔다 하면 이런 멘트 때문에 O가 되는 겁니다. 밑줄 끌게요. 찬성 측이 지적한 오류에 대해 인정함에다가 밑줄. 그런데 아직까지 무조건적인 수용보다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 밑줄이다. 제한적으로 수용에다가 밑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갑자기 높이는 것은 무리다요. 밑줄이다. 갑자기 높이는 것은 무리에다가 밑줄. 무리라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라로 활용이 된 거 아시죠? 앞에 말이 모음이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이가 생략이 된 겁니다. 무리라고 하면 라가 서술격 조사의 이다의 라. 그리고 고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 붙은 거죠. 그죠? 찬성일 갑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난 좀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고 가세요. 아까 라고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여론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거. 범죄 불안감에다가 밑줄.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아 근데 그거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한 것이지 실제 범죄 일어났어? 라는 이야기지. 밑줄입니다.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다가 밑줄 끄시고
더구나 난민들을 왜 다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까?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난민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사람들은 범죄에 대해서 더 몸살이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계속 지적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네 밑줄기다. 오류에 대해 인정에다가 밑줄. 근데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걸 어떻게 해요? 그것도 생각해야지. 네, 그럼 이제 찬성책 제2토론자께서 인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하면서 딱 제대로만 기억해 놓으면 돼. 자, 옆에 왼쪽으로 초록색 박스 갑니다. 찬성 측의 제1토론자의 반대 신문은 뭐다? 야, 다른 시각으로 좀 해석해봐. 밑줄 자, 다른 시각으로 해석에다가 밑줄 24%에서 3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반대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유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 맞지? 그리고 실제 범죄율이 아니다. 입론 갑니다. 계속. 하나의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쪽이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또 높여야 하는 이유는 뭐다? 야, 우리 국제사회의 일원이잖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지. 우리도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각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의무를. 반대 측에서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밑줄이다.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다. 에다가 밑줄. 난민으로 인정받아 안정된 생활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보자. 밑줄이다.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실제 사례. 21년 8월에 언론에서 크게 보도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 사례에다 밑줄 끄시고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봉사자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2018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례 두 번째,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현재 그 지역, 제주도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다. 취업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작가로도 활동할 수 이쪽이다. 작가로도 활동할 밑줄 긋지 말자. 작가로도 활동하고 지낸다. 그래. 그럼 이제 반대측 제1토론자께서 반대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의 반대신문은 누가 한다고요? 입론이 끝난 제1토론자, 반대측 제1토론자 갑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밑줄 찬성 측의 의견에 일부 동의에다가 밑줄. 아까 오류 지적한 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찬성 측의 의견에 대해서 일부 동의. 하지만 반드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해결해야 되겠니? 난민기구의 물질적 지원을 차라리 해주자. 우리나라에 난민을 들이느니 이쪽이다. 난민기구의 물질적 지원에다가 밑줄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지 않겠니?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적 지원은 별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우리는 직접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에 이미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별한 케이스지 않냐? 이쪽이다.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들에다가 밑줄 전체를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에다 별표 3개 궁서체로 적고가겠습니다. 뭐를 지적했지?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라고 적어봤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한 거야. 야, 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I love Korea라고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특수한 애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을 한 거 가지고 걔네 적응 잘 했다고 전체 난민이 다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퉁치고 있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수업 시간 막 설명하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지 라고 설명하시면 반드시 나온다라고 필기를 꼭 확인합시다. 알았죠? 우리 물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 인정 미쪽이다. 지적에 대해서 인정 찬성측이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 그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 우리나라랑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도 받았지.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의 난민을 인정한 사례이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한 사실도 중요해. 엄청 많이 한꺼번에 훅 들어왔으니까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반대측 제2토론자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특별한 역할을 안 하지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언 수설을 잘 배정을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초록색 박스 한 번만 더 보고 가시죠. 찬성 측의 제2토론자의 입론에서 우리나라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자. 이유,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 국가의 의무이지 않냐? 그래서 논쟁의 타락적 평가했을 때 3개 해도 될 것 같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주장이 명확하고요.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논쟁의 구성 요소, 주장, 이유, 근거.
반대측의 제1토론자의 반대신문 뭐라고 얘기했지? 야, 난민 수용 외에 다른 방법도 있잖아. 물질적 지원. 그리고 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빨간색 밑에다가 좀 이쁘게 한 번만 더 적고 가자. 아프가니스탄 특별 비어자들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모두가 잘 정착하여 살 수 있을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있을지 밑에 여러분의 물음표를 한 3개 넣어. 모두가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을지 밑에다 여러분의 물음표를 띵띵띵. 그래서 뭐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어. 이거는 오케이. 수업 시간 이거 했으면 시험에 나오고요. 162로 갈게. 입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시기상조다. 왜 이러냐 너 찬성측. 2014년 난민법을 시행하면서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있지만 미쳤다. 인력 부족에다가 공무원 없어. 2021년 공무원 1명이 129건이나 되는 심사를 담당했어. 심사 결과 기다리는데 20.8개월 통역할 사람도 구하기 어려워. 구체적 상황에다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구체적 제시에다가 입론이 제시했습니다. 통역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난민 심사를 받는 경우가 적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찬성해라. 별표 3개. 지금 누구 MRC 타임이지? 누가 지금 MRC 잡았지? 반대이가 진지하게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노? 입론 순서를. 그지? 드디어 MRC 잡고 입론을 펼치고 있는데 중간에 감히 누가 끼어들었다? 찬성이가 끼어들었어. 별표 3. 통역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난민 심사를 받는 경우가 적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반대이가 찌릿. 아직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찬성이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순서 교대의 원리 어김이라고 적어줘. 순서 교대의 원리 어김. 순서 교대의 순서 교대의 원리. 적고 가야 돼. 순서 교대의 원리 앤드 토론의 규칙과 예절에 어긋나. 토론의 규칙과 예절에 어긋난다. 그래서 바로 사회자가 아직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대의 자기의 멘트를 또 치네요. 사회자가 뭐라 하기도 전에. 반대신문은 반대측의 입론이 끝난 뒤에 진행하세요. 반대측 토론자의 입론 계속 듣겠습니다. 라는 거에서 다시 한 번 더 토론의 규칙에 대해서 숙지시켜주지. 이런 사회자의 역할을 기억해줘. 반대의로 갈게. 또 난민의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도 아직 갖추지 못했다. 제도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재반 여건이 미성숙하다. 아직까지 재반 여건이 미성숙한 우리나라가 이거 하면 안 돼. 대표적으로 독일은 난민들이 도착한 초기부터 취업 활동을 하여서 난민 스스로가 생계를 유지를 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도록 독일어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밑줄기자. 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에다가 재반 여건이 잘 성숙되어 있는 독일이랑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미성숙이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찬성 측이 말씀하신 경제 성장도 재반 여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로 난민을 받아들였다가는 곤란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반대측 제2 토론자의 입론 단계에서 뭐라 그랬다. 우리는 아직 재반 여건의 미성숙이라는 걸 주장했고 이유 근거 제시를 했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제도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사회자, 자 이제 네가 반대신문해. 이제 네가 했었어야지. 반대측의 제2토론자께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민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지. 난민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쪽이다. 난민 심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에다가 밑줄 빼시고 의문 제기.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오케이. 파란색의 옆에 반대이의 반대신문 내용 좀 한번 봐줘. 미안해. 찬성이의 반대신문 내용을 한번 봐줘. 찬성 측의 논증에서 어떤 점을 반대신문으로 하고 있냐.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난민 수용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이제 봐봐. 그 뒤에 비유적표가 다 왔어 얘들아. 오늘 우리 할 수 있어. 제발 힘을 내보자. 진짜 나는 장담한다니까 시험 범위를 누가 전체를 다 보느냐가 이번 시험에서는 승부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이제 혼자 읽느니 나랑 했지. 더 이상 본문 내용 그만 공부해. 그냥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돼. 이제 바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제대로 심사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거야.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뼈빠지게 다른 것들의 민원도 처리하기가 힘든데 난민 이거 다른 나라 것까지 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찬성이가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마치에다 발표 3개. 찬성이의 말하기 방식 위에다 좀 적어줘. 크게 비유적 표현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거에서 야
생명의 위협을 쫓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한테 우리 집에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기다리세요. 청소도 하고 드릴 음식도 마련해야 되니까 저 밖에서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문을 열어주었다가 우리 가족의 안정이 깨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비유로 또 받아쳐버리지. 우리 가족의 안정이 깨진다면 에다가 그러면 너 그렇게 쉽게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 반론으로 갑니다. 이제 반대측 제1토론자 너무 감사하지 않나? 반론은 생략된 거. 미래에는 감사. 반론은 생략됐어. 그리고 나서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 열린 토론 마무리할게요. 토론에 참석해주신 찬성 측, 반대 측 토론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그리고 경청해주신 청중 여러분 땡큐 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지. 자, 그럼 초록색 박스를 하자. 청중은 토론자가 제시한 논증에 판단하는지. 맞아. 청중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뭐야? 심사위원이야. 청중에다가 동그라미. 각각의 찬성 측과 반대 측에 타당한지 판단에다가 밑줄. 토론자들이 토론의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 평가해보자 라는 거는 우리한테 맡긴 거야. 이거 수업시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164페이지 가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 뭐게? 이거 지금 통으로 이거 전체 하나. 이거 뭐지? 교과서 시험 범위 적어주신 거 전체 다. 알았죠? 여기 이게 다 시험 범위입니다. 교과서는. 그러고 나서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하는 거에서 이거 전체 시험 범위. 자, 그러니 이쪽 쑥 학습 활동도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 3번 틀렸던 사람들 있죠? 서정, 서사, 교술, 극갈래 이거 나누는 거 1, 2, 3, 4, 5에서 서정 갈래끼리 먹고 막 수필이랑 이거 섞인 거에 3번 틀린 사람들 꽤 많죠? 그런 거 틀린 사람들은 시험 범위 전체 이런 거 학습 활동 잘 안 봐서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다음 문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각 모둠의 역할을 정해보자. 이거 보니까 수학 시간에 계산기 사용 허용해야 한다. 해야 한다에다가 밑줄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이거 해줘. 지금 계산기 못 쓰고 있는데 계산기 쓰자. 지금 상황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논제? 정책 논제.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은 금지해야 한다. 동물 실험 금지에다가 밑줄. 선생님 동물은 사랑이니까 동물은 사랑입니다 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있으니 가치 논제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동물 실험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거 동물 실험 금지 하지 말자. 근데 봐봐. 동물 실험을 하지 말자라는 거에서 하지 말자라는 뭐 사용하지 않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정문 안 쓰지. 금지해야 한다라는 걸로 하지 말아야라는 그 서술어를 금지라는 단어로 바꿔서 항상 찬성 측의 긍정의 평서문이라는 조건을 지키고 있지. 이걸 만약에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정책 논제의 제목의 조건에서 탈락인 거야. 왜? 항상 긍정문은 금지해야 한다라는 말을 써야 돼. 긍정의 평서문이 겁나 중요한 까다로운 조건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금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거 긍정의 평서문을 잘 지켰네요. 밑에다 무슨 논제? 정책 논제. 근데 이거 여러분이 가치 논제로 잘 틀려옵니다. 선생님 동물 사랑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갑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 그러면 청소년들이 비싸서 안 먹지 않겠는가? 밑에다 뭐라고? 정책 문제.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제 정하기에다 별표세 개. 밑에다 SH 시험 찬성 측, 반대 측 반드시 양쪽이 나뉘어져야 돼. 밑줄 이렇게 찬반 양측이 대등하게에다가 밑줄 대등하게 입장이 딱 나뉘어지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주제여야 되고 긍정에다가 동그라미, 평서문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중립적 단어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은 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중립적 단어에다가 밑줄 그리고 현상을 바꾸는 쪽으로에다가 밑줄 아까 변화 추구에 찬성 측으로 정해야 된다 그랬지. 현상을 바꾸는 쪽에다가는 밑에 찬성 측의 주장으로 논제를 정하세요. 도움말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165페이지에서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 봐봐. 이렇게 논제에 쓰인 용어를 정의를 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한 배경도 정리를 하면서 토론 논제에서는 필수 쟁점 세 가지 뭐라고?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나 이익이라는 걸 제시할 거야. 꼭 알아두기에다가도 크게 별표 한번 쳐줘.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나 이익. 찬성 측은 겁나 심각한 문제다. 문제 해결 가능하다. 이 정책으로 효과나 이익이 엄청 크다. 반대 측은 야 이거 시급한 문제 아니야. 이 방안으로 이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 라는 걸 주장을 할 거야. 요거 칸은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알아두기입니다. 166페이지 넘어갑니다. 토론의 개요서는 수업 시간에 하시면 돼요. 비슷한 토론을 뭐 하든지
김상현 쌤이 시간에 따라서 하시겠죠. 167페이지도 하시겠죠. 168페이지로 갑니다. 절차 이따 있거 나는 안 낸다라고 하면 안 내시겠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라고 하면 절차를 내셨던 적도 꽤 됩니다. 다른 교과서에서 토론을 하실 때 절차를 내셨던 적도 꽤 있어서 나는 막 반드시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토론 절차 외워야 돼요 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셔서 민망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도 되지만 이거 외우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찬성 1이 입론하고 나면 반대 2가 반대 신문해줘. 그리고 반대 1이 입론하고 나면 입론 끝난 찬성 1이 반대 신문하는 거야. 그리고 찬성 2가 입론하면 반대 1이 반대 신문하고 이 순서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죠. 토론 참여자랑 청중들의 역할. 사회자는 주로 뭐 하던 거? 논제를 소개해 나가는 줄. 토론자가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 발언 순서 같은 거 지정해 주죠.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 우리 본문에서는 뭐 했습니까? 위에다가 발언 순서 지정. 다음은 제1 찬성자 입론해 주십시오 라고 발언 순서를 지정을 해줬어. 위에다 적고 갈까? 발언 순서 지정. 발언 순서를 지정을 해줬어. 그리고 제2 토론자 찬성자가 쑥 끼어드니까 워워워 지금 반대 신문할 때 아니야. 입론 펼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해 라는 걸로 잘 지키도록 유도를 했어. 찬성 측의 제1 토론자는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에 해결력이 있음을 입증의 책임, 입증한다에다가 밑줄. 반대 측은 뭐한다? 반박한다에다가 밑줄. 반박의 책임 반대 측, 입증의 책임 찬성 측. 오케이. 제2 토론자는 뭐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거. 뭐 제1 토론자의 발언을 보충하거나 이런 거 좀 체크는 좀 해줄 수 있겠죠. 제1 토론자의 발언 보충. 미처 말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 펼치고 싶다면 새로운 주장 제2가 하는가. 새로운 주장에다가 밑줄. 청중은 경청해주고 경청에다가 밑줄. 그리고 나중에 입장을 한번 정해보는 거야. 169페이지 갈게. 제가 170페이지 이런 거를 머릿속에 넣어놨으면 좋겠어. 170페이지 가봐. 논증하기에서 4-1이거든. 논증이라 하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유랑 근거를 갖춰야 된다.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랑 근거 간의 관계가 바로 논증이다. 논증의 요소에서 주장, 이유, 근거. 이거 정의만 좀 기억해 놓을까? 자신의 결론의 의견, 결론 의견에다가 밑줄.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진술, 주관적 진술에다가 밑줄. 객관적 정보나 자료는 뭐다? 근거. 그리고 반론에 대한 반박. 오케이. 논증의 방법에서 별표 셋. 어떻게 외우실 거예요? 연역은 이응으로 시작하지.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일반적 원리가 먼저 튀어나오자. 일반적 원리에다 동그라미 구체적 사실로 화살표 속. 대전제를 깔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항상 소크라테스라는 소전제에 있는 혹은 또 결론으로 도출되는 대상이 대전제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를 말로만 일단 설명을 할 테니까 김상현 쌤이 필기로 무조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대전제랑 결론이 도출이 된다면 이 결론의 소크라테스가 대전제의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됩니다. 대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항상 참. 그거 하나 적고 가자. 일반적 원리에다 동그라미 구체적 사실로 화살표 속 하셨다면 옆에다 적어놓을까? 대전제가 항상 참이면 결론도 참. 대전제가 참 화살표 결론 참. 왜? 결론이 전제 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면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항상 늘 참. 오케이. 전제가 거짓이면 늘 결론도 거짓. 왜? 포함 관계니까. 기납 논증은 개별적 구체적 사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기납이니까 기억으로 시작했으니 개별과 구체적 사례 기억으로 외워줘. 개별적 구체적 사례에다가 동그라미 일반적 원리를 쭉 뽑아내기.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사례, E 사례까지 보고 모든 지역의 까마귀는 검다. 근데 꼭 이럴 수가. 101번째 까마귀에 흰 까마귀에 돌연변이가 나와버렸네. 아무리 내가 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늘 뭐가 될 수 있는 거짓이 될 가능성이 있어. 결론이 거짓이 될 가능성이 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적어주시는 필기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증의 타당성 할게요. 주장 명확했니? 긴밀했니? 그리고 반론을 충분히 예상하고 적절하게 반박했니? 토론하기에서는 쟁점은 입장이 나뉘어지는 맞대결의 세부 주장. 밑줄이자. 맞대결의 세부 주장에다가 밑줄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해결 가능성, 효과나 이 토론을 평가하는 것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71페이지. 와, 172페이지가 시험 범위인데 어떻게 이걸 넣을 수가 있지?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시험 범위에 쪽수에 포함되어 있던데 기다려보자. 이것도 하실지. 그럴 수는 없음인데 어머나 173페이지 175까지 해서 넣었는데 쪽수가 잠시만 어제 받은 거 한 번만 더 확인해도 될까요? 175페이지까지 풀꽃 1도 막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걸 하실지 안 하실지 쌤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도통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3위 속미로 갈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3위 속미. 3위인곡 속미인곡 뚜유팀이랑도 공유를 해야 하는 전날 다 시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험 계획. 앉아보시죠. 시험 계획에 대해서. 자리에 없는 사람 없죠? 뒤에 키라의 책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쌤의 포부, 기말고사. 이대로만 좀 해다오. 아, 화장실 가야 되나? 듣고 가면 안 되나? 왜냐면 이걸 잘 전달을 받아야 돼서. 자, 오늘 시험 대비해서의 의문의 변동이랑 다 나갔죠? 그러면 봐봐.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잘 써야 하는데 쌤의 소망은 그래. 나 혼자서. 학생하면 없는 누가 없지? 진수만 없어요. 그래? 그러면 맞네. 그러면 일단 오는 거에서 연장선으로 좀 친구들 전달 좀 해줘. 강원이가 전달 좀 해줘. 오케이? 자, 봐봐. 나는 그런 주의야. 자기 혼자서 정독을 하느니 귀로 듣는 거가 나는 좀 공부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지금 좀 하니까 포인트는 알겠잖아. 막 쟁점에서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논제가 종류로 나뉘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를 연결시키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구나. 막 사회자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포인트가 알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좀 영상을 들어봤으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영상을 좀 들으면서 그냥 내가 4-1을 공부를 하겠다고 앉아서 칭찬은 고래 자식이를 뭔가 딱 읽는다라고 할 때 그냥 그 영상을 좀 틀어가지고 같이 읽는다라는 기분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고래 칭찬은 워낙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한 1.5 내지 2.0까지도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이거 내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2.0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4-1 그리고 의문을 시작하다가 애들 얼굴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의문을 논기 없이 했어요. 그래서 의문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4-1 했던 지난 수요일 영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갖고 가신 4-1의 자료를 보면서 내용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4-2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3위 속미 혼자서 하느니 이거 월요일날 3위 속미 나갈 거거든 분명히. 뭐 이거 돌다리까지 하고 하면 전날에 이런 거 고전 시간을 하는데 그 주에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겠습니까? 3위 속미를 절대로 소화할 수 없어요. 솔직히 삼춘곡 한지 꽤 됐는데도 삼춘곡 머릿속에 잘 남아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소요음용, 리용환보 이런 포인트는 알아놓으면 읽으면서 좀 되잖아요. 저 들이 그곳인가? 라고 했을 때 들이 네 라고 나오는 거에서 어휘뜻 그리고 좀 단어를 잘 봐야 되는 것들이 겁나 많아요. 그러니 혼자서 하느니 3위 속미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선생님 저는 진짜 2교시가 있다가는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이제 영상으로 가되 1.5 정도 배속을 땡겨가지고 들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3위 속미가 나가지죠. 그럼 내일은 이제 얘네들이랑 뭘 할 거냐면 의문의 변동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의문의 변동을 이 교과서 프린트를 가지고 의문의 변동을 열심히 하면서 인용 표현 조금 하다가 말았지. 그리고 문장의 짜임새 이거를 한 번씩 더 훑으면서 문법의 말로 정할 거야. 그럼 그 딱 영상은 문법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걸로 문법을 좀 틀면서 내가 교체, 첨가, 추격한다 겁나 잘해. 나 중3 때 다 뗐어 라고 할지라도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쌤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인데 나도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맞춰봐봐. 좀 배속을 땡겨서. 그래서 이 시간에 와서 정자세로 문법을 하느니 배속을 좀 땡기고 이 친구들도 그렇게 배속을 땡기고 이렇게 서로 진도를 나가고 나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에서 이제 돌다리가 진짜 꼭 나올 것 같거든. 돌다리 남아있는 걸 메밀꽃 필 무렵 돌다리가 제일 핵심이야.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작품이 뭐가 진짜 꼭 나올 것 같니? 라고 하면 배반의량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진짜 꼭 나온다라고 하면 미스터 광은 진짜 나올 것 같고 비 오는 날도 나올 것 같고 돌다리 메밀꽃 필 무렵인데 그리고 그 나머지가 안 나올 일도 또 없다라는 거에서 다 보기는 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동맹관계 이런 거 다 끝났으니 이제 얘네들을 남은 거에 지난 화요일 이제 다음 화요일 날 여러분이 오시면 돌다리랑 이런 것들을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총정리를 할 거예요. 수요일 날 총정리. 총정리를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하셔도 돼요. 총정리를 나는 현장에서 듣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만나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총정리에서 여러분이 근데 나는 총정리는 말 그대로 총정리이기 때문에 내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총정리를 영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내 공부를 다 해놓고 적어도 나랑 개별적인 질문에서 내가 뭘 간지럽다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해서 그거를 좀 앉아가지고 누구고 그 와서 좀 하니까 괜찮지 않던가요? 개별 시간 하니까 확실히 낫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개별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막연한 거에서 내가 그걸 한다라고 하면 쌤이 진짜 딱
정확하게 뭐가 부족하다 이걸 좀 더 하세요 라는 거를 좀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는 순간 파악이 될 수 있으니 이번 주 일요일 정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2시부터 4시 그리고 저녁 7시부터 10시 이렇게를 하니까 쌤 좀 가겠습니다 라는 거를 기타 없이 좀 연락을 좀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총정리를 좀 잘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내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3인고, 성민고 하고 근데 총정리만 듣겠다? 와 그거는 너무 겉핥기일 것 같아. 그래서 총정리를 차라리 와서 듣느니 영상으로 여러분이 다 되고 난 상태에서 듣고 쌤한테 총정리의 내용을 또 확인받는 거를 또 개별 시간을 하면 되는 거여서 이번 주말 진짜 황금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요일날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이 진짜 황금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진도 나간 다른 일반고 수업들을 내가 좀 빼볼 테니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럼 끝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월화수목 뭐 하겠어요 그죠? 와가지고 이제 개별 시간을 가집시다. 총정리를 수요일날 끝냈으니까 그 금요일이 시험입니다. 근데 그 월화수목에서는 막 정자세를 앉아가지고 뭘 하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각자가 가려운 곳을 긁는 거에서 월도 오고 화도 오고 수도 오고 다 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목요일이 시험 전날로 되는 걸로. 그지? 월화수에 시험 치는 주에 월화수는 개별 시간을 가지는 거에서 야자를 통으로 한번 잘 써보자. 그리고 일요일 2번을 잘 써보자. 그리고 진도는 안타깝게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딱 시간이 정해진 거에서 진도를 나가려면 죽었다 깨도 못 나가요 이거는. 그러니 오늘 4-2 한 거에서 연장선으로 내일 문법을 완벽하게 해놓을게요. 내일 문법을 아주 알차게 딱 시험 나오는 포인트로 할 테니까 그 딱 문법 영상을 배속을 좀 당겨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되고 문제를 너무 사동피동 너무 막 뭐 이거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보셔야 돼요. 골고루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입장 타다닥 되어있고 국가 간의 동맹에서 종류, 현실주의적 입장, 관계를 중시 여겼던 입장 막 이런 거에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전체가 망라가 되어야지 너무 한 부분에서 집착하지 마세요. 상충곡도 웬만히 돌리고 속리 다 골고루 3인곡, 속민곡도 문제 다 푸시고 4-1도 게을리 보지 마시고 알았죠? 그래서 내일은 문법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화요일날 이렇게 오시면 나갈 게 많이 없습니다. 그죠? 네. 3인 속리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은 다 맞았죠? 3인곡 하겠습니다. 화장실. 여기 오세요. 살짝 하고 있을게요. 알았죠? 3인곡 옆에다가 우선체로 적으셔야지. 충신 연주지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그냥 다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달달달 외우자. 선생님, 너무 안 외워지는데요 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옆에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런 걸 시험 전날에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일요일, 그 다음에 월화수. 그 월화수는 진짜 금쪽 같은 시간이야. 내가 진짜 작품이 막힐 때 작품 설명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 진짜 필요합니다. 현대어 뜻풀이랑 완전 1:1 대응이 되어야 돼요. 알았죠? 충신 연주지사라고 이렇게 충신이 임금을 사랑한 노래 충신 연주지사. 감사하게도 본문만 낸다라고 얘기하셨으니 상충곡은 좀 해놨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양반가사, 서정가사, 전격가사일까? 넘겨봐. 전격가사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격가사 끝부분이 없다. 마지막 행이 없으니 전격가사인지 하긴 된다 못 된다? 못해. 근데 이거 마지막 행이 없어서 전격가사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전격가사의 개념을 안다는 거지. 전격가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기준 꼭 아셔야 됩니다. 주제는 꼭 임금을 그리워하는 점. 그래서 뭐라고? 영군지정일 거야. 영군지정에다가 밑줄. 영군지정 뭐지? 사랑합니다. 임금님. 임금님을 사랑하는 정서 영군지정. 특징 첫 번째. 왜 개이송이죠? 하자를 여자로 설정에다가 밑줄. 옥황상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선녀로 시적 하자를 설정을 했는데 실은 이 선녀를 정철이라고 생각을 하래. 그럼 정철은 성정체성이 그랬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편된 정서입니다. 임금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신이 임금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하는 그 기사도 정신이 그 충정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와의 보편성이기 때문에 개이송을 택한 거죠. 선녀 목소리를 냅니다. 정철이. 다양한 비유랑 상징이라서 그 비유법을 여러분 다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 시작했거든요. 다양한 비유에다가 밑줄, 상징에다가 밑줄, 3번에다가 별표, 우리말 부사에다가 밑줄. 그리고 정가정의 맥을 읽는 에다가 밑줄 두시고 쌤 생각에는 정가정은 안 하실 것 같거든. 안 하실 수밖에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치? 근데 되게 중요해. 정가정이 첫 번째 충신연주지사야. 정가정이 첫 번째 충신연주지사의 맥을 딱 끊어주고 그 다음에 정철이 꽃을 피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 뿌리기 정가정, 꽃을 피운 거 정철의 속민곡, 3인곡. 그러면
강호가도의 가사에 씨를 뿌린 건 누구지? 강호가사의 스타트를 끄는 건 누구였지? 강호가도의 강호 한정가. 프린트로. 강호 한정가에서의 정선을 누가 스타트했지? 정원이로 강호 한정가 스타트 상충곡 봄을 감상하는 노래 잘했어요. 가사에서 상충곡입니다. 상충곡. 오케이. 그 다음에 시의 전체적인 구성은 보고 올게요. 근데 딱 봐도 뭐가 시험의 출제 요소일 것 같습니까? 이 노래의 본사를 딱 째려보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시상의 전개 방식이 어떻죠?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옆에다가 이쁘게 적어주세요. 계절의 흐름, 사계절 그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에 다 맞춰서 사계절의 계절의 흐름이라고 딱 적어주시고 마지막 결사 빡 때리면서 서사, 분사, 결사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면 상충곡은 무엇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됐죠? 상충곡의 시상의 전개 흐름 공간의 이동. 공부했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게. 갑니다. 본문 내용. 이 몸이 삼기실 때 삼기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얘들아 삼다가 만들다야. 그래서 이희리기에서의 기를 사용해서 삼기다는 만들어지다. 삼다가 만들다. 삼기다는 만들어지다. 태어나다. 사람이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거에서 신발도 삼다. 신발도 만드는 거나 생겨나다 태어나다에다 밑줄 끄시고 님에다가는 KING 누구라고 하트 표시 좀 해줘. 님에다가 하트 임금 손조를 쫓아서 삼기시니 오빠 따라 태어났어요. 우리는 천생연분이니까 이 몸이 태어날 때 당신을 쫓아서 태어나니 한생의 연분이라고 했을 때 한생연분 밑에 뭐 천생연분인가 하늘도 모를 일이런가 하늘에다가 동그라미 God 운명도 모를 일이런가 하늘도 알만한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하늘도 모를 일이겠어? 야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연분이 하늘도 모르겠어? 라는 건 하늘도 안다. 항상 서리법은 뭐다? 반대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질문의 형식이지. 서리법에다가 밑줄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해 주시니 나 이뻐 나 젊어 나 어려 그리고 님 날 사랑하시니 괴신이에서 옆에다 괴다라고 적어야 돼. 괴다 턱을 괴다에서의 괴다가 아니라 괴다가 무슨 뜻이었지? 사랑하다라는 뜻이었어. 괴다가 사랑하다. 님이 하나가 나를 사랑해 주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줄 때가 전혀 없다. 노여없다. 이런 거 어때? 전혀 없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 우리 둘의 사랑은 뭐다? 최고의 사랑이다. 우리 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평생에 원하는데 평생에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 한대 여자 하였더니에다 물결 표시 별표색 한대 여자 하였더니 화자의 소망 찾아주세요. 한대 여자 하였더니 화자의 소망 천어절 끝어절 찾아쓰세요. 한대 하였더니 찾았어야 돼. 화자의 소망 체크해줘. 늙어서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그리워하는고라는 거 화자가 지금 그립다는 거지. 서리에다가 밑줄 화자의 한재 처제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이별.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쫓아서 태어났는데 한생의 연분 하늘도 모를 일이겠어요?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해 주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줄 때가 전혀 없죠. 평생에 원하는 것은 한데 지내자 한데 살자 하였더니 늙어서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 거 외호 밑줄 끄시고 외로이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거 옆에다 이별. 와 그런 최고의 사랑의 천생연분이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가. 지금의 현재는 어때? 헤어졌어요 될 거지. 엊그제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어놔야 돼? 과거. 엊그제 옆에다가 과거를 제시한다라고 하면 오야. 이 선지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오야. 과거를 제시하면서 하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오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이 구절 때문이야. 엊그제 옆에다가 과거. 엊그제의 과거는 님을 모셔서 어디에 지냈지? 강한전에다가 네오박스 별표색. 딱 이미 벌써 어려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달나라에 있는 궁전으로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이야.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라? 광안전이라고 딱 체크를 해놓으시고 엊그제는 님을 모셔서 님과 함께 어디에서 살았지? 우리 집은 광안전. 님과 함께. 그더대라고 하면 그동안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더대 그동안 어찌하여서 하계에 내려오니 하계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지금 시작하자가 살고 있는 인간계에다가 밑줄. 와 미쳐버리겠다. 하늘나라의 선녀 광안전에 살던 사람이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다.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적강 모티프. 하늘나라의 선녀가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존재 적강 모티프 하나 적고 가야 돼. 하계에 내려오니 돼지꼬리 뿅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된다? 적강. 신선이 강림하셨다라고 하잖아. 하늘나라의 선녀가 떨어져 버렸어. 떨어질 적자. 적강 모티프. 그리고 이원론적 공간의 설정이야. 강한전에다가 네오박스, 하계에다가 네오박스 두 개 묶어서 뭐라고 적어놔야 되지? 공간이 좁지. 그래서 적어야 돼. 이원론적 세계관.
꼭 기억해야 돼. 하늘의 천상계랑 지금의 지상계랑 여기 방안전에다가 탁 네모박스, 바로 밑에 하계에다가 네모박스 2개 묶어서 전혀 공간이 없지만 쭉 빼내서 이원론적 공간에 대한 설정이야. 하늘나라랑 인간 세상이랑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하늘의 선녀가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떨어졌다라는 이원론적인 세계가, 이 월요일날 이거 만약에 진도가 나가면 이거 언제 소화를 하겠노, 그지? 월요일날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지? 너무 어렵습니다. 이원론적 세계가. 얘는 선녀였는데 인간 세상에 내려졌다. 대립적 공간에 대한 인식 오해야 되겠지. 강한전이랑 하계 대립적 공간이지. 그거 공간 이렇게 묶었으니까 옆으로 뺐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옆으로 한 개씩 돌리자. 쌤이 너무 괴롭혀서 미안해요. 천상계, 지상계. 적자. 천상계, 지상계. 나한테 물어봐야지. 우우 얘기해주세요. 찾았어요? 천상계, 지상계. 광안전은 천상계, 하계는 인간계. 넘겨서 계속 뒤로 넘기자. 그러면서 조금씩 옆면으로 때려봐봐. 혹시에서 읽으시겠지? 오케이. 올적의 빗은 머리가 엉클어진 지가 3년이 되었대. 3년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적하자 강한전에 지내다가 인간 세상으로 떠나진 지 몇 년이 지났다? 3년이 됐대요. 3년에다가 밑줄 끄시고, 헤어진 이후의 시간입니다. 연지분에다가 별표셋. 시적하다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소재 뭐다? 연지분. 남자가 찍지는 않아. 연지분에다가 별표 3개. 연지분이 있지만 누굴 위해서 이쁘게 하겠는가? 라는 거는 사랑하는 남자친구 우리 이미 없는데 내가 연지분 찍고 싶어? 안 찍고 싶어? 안 찍고 싶어. 노메하고 싶은 거야. 심정이니까 노 메이크업 하고 싶어. 마음에 맺혀있는 시름이 첩첩이 쌓여시니 안 남았잖아요. 그죠? 하나 남았어요. 오케이.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시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마음속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였다. 얘들아, 시름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시름은 눈에 안 보여. 근데 그게 첩첩이 한 겹, 2겹, 3겹으로 쌓였다라는 거는 시름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 관념의 구체화. 옆에다가 아니 밑줄 끄고 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에다가 밑줄. 쌤 어떤 표현 기법이에요? 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름을 쌓이는 한 겹, 2겹, 3겹 쌓이는 대상으로 표현을 했으니 관념의 구체화. 짓는 것은 한숨이고요. 떨어지는 것은 눈물입니다. 한숨 동그라미, 눈물 동그라미 2개를 묶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 한숨과 눈물은 뭐다?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 한숨과 눈물에다 동그라미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 자, 그래서 과거를 나타냈다. 엊그제 님을 모셔서 강안전에 올랐더니 그동안 어찌해서 하계에 내려오니 올적의 빗은 머리가 엉클어진 지가 3년입니다. 헤어진 지 3년. 연지분의 미인을 나타내는 여성임을 나타내주는 소재. 연지분이 있지만 누굴 위해서 이쁘게 할까요? 마음에 맺혀있는 시름이 첩첩이 쌓여있으니 짓는 것은 한숨이고 떨어지는 것은 눈물입니다. 한숨과 눈물은 정서를 드러내주는 시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 인생, 너무 중요한 구절 나왔네. 인생은 유한하되 슬래시, 친절하게 슬래시도 자기가 끊어놨다. 시름도 그지 없다. 인생은 유한하고 시름은 끝이 없다.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대꾸대죠.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흐르는구나. 물 흐르듯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비유. 무심한 세월이 물처럼 흘러간다는 겁니다. 세월만 덧없이 흘러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염량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이 다시 오니 염량, 염자에다가 동그라미, 더위 사냥할 때 더위의 염입니다. 양은 서늘하다. 한마디로 더위와 추위가 가는 듯이 다시 오니 세월의 순환에다가 밑줄.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는 듯이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낀 일도 하도할샤. 하도할샤에다가 밑줄 끄시고 많기도 많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안 나왔나? 리을샤가 무슨 어미였는지 기억해야 되는데, 리을샤 하면 무슨 어미지? 뭐뭐 하는 구나야. 뭐뭐 하는구나. 많기도 많구나. 하다는 무슨 뜻이지? 많다. 그래서 많기도 많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한 번만 딱 더 할게.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또 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줘야지 그것만이 답이다. 삼이, 숙미, 상충고 많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맞고 들린 거 나중에 쌤 치울 테니까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냥 놔두셔요.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쫓아서 태어나니 한 생의 연분, 우리의 천생연분 하늘도 모를 일이겠습니까? 하느님도 모르시겠어요?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정이 없다. 평생에 원하는 거 하자의 소망 뭐라고요? 한대 여자 하였더니 함께 살고자 하였더니 늙어서 무슨 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는고 엊그제 님을 모셔서 방안전에 올랐더니 과거 올랐더니에서 더에다가 자그마하게 표시 방정 뽕 하나 찍을까? 올랐더니에서 더에다가 방정 하나 뽕 찍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올랐더니에서의 더에다가 방정 하나 뽕 찍고 이걸 통해서 뭐다? 과거 해상의 선언어라고 있잖아. 과거를 떠올려 보는 거야. 과거 해상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 구절 때문이야. 엊그제 님을 모셔서 광안전에 올랐더니 과거 해상이야. 그동안 어찌해서 지금의 현재는 어때? 그러면 엊그제 앞에 과거고 그동안 어찌해서 하계는 현재라는 거 기억해 주자고. 하계에 내려오니 올적의 비스머리 엉킨 지 3년이고요. 연지분이 있지만 누굴 위해서 이쁘게 할까요? 마음에 맺혀있는 시름은 첩철이 쌓였습니다. 관념의 부채화 짓는 것은 한숨 떨어지는 눈물 한숨과 눈물은 뭐다? 정서를 드러내주는 시여. 짓는 이 한숨이요 떨어지는 거 눈물이다. 대꾸라고 하면 당연히 끄덕끄덕.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끝이 없다. 대꾸대죠? 당연히 끄덕끄덕. 괜찮지? 무심한 세월을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구나.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는 듯이 다시 오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낀 일도 봐도 할샷. 여기까지 서서히 찍찍 하고 싶은 말 듣고 보고 느낀 일이 많기도 많구나. 지금부터 내가 한번 썰을 풀어볼게. 내 3년의 이별에 강한전 이별하고 하계로 떨어져서 3년 동안 시간 보냈던 듣고 보고 느낀 일 많기도 많구나. 지금부터 썰을 풀어볼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야. 동풍이 건득 불어서 동풍하면 무슨 계절이 되어야 된다고? 봄이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봄의 동풍이야. 건득 불어서 쌓인 노래 적설을 훑어내니까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송이 뿅뿅뿅 매화에다가 별표 3개 하하 하트 표시 매화에다가 하트 표시 님에다가도 하트 표시했지. 그러면 옆에 우리 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잠시 가봐봐. 아이스크림 떼는 사람은 잠시 떼시고 옆에 시의 구성으로 잠시 가보면 본사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성이 계절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라는 걸 얘기했었지. 그러면 계절의 흐름이라고 본사를 이렇게 묶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러면 계절의 흐름이라고 궁서체로 적자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계절의 흐름 옆에다가 계절 소재 플러스 임에 대한 사랑 정성 소재, 사랑 소재라고 할게. 사랑 소재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 돼. 봄을 나타내주는 소재가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봄에 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주는 소재는 뭐냐? 매화야. 매화에다가 별표, 매화에다 하트 했어? 매화에다 하트? 그러면 봄의 노래에서는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소재는 뭐고? 동풍. 동풍을 통해서 봄봄봄 봄이 왔어요. 그리고 님에 대한 소재는 뭐다? 매화. 매화가 동풍이 건득 불어서 건득 불어 이런 거 문득 불어 좀 한 번씩 보자. 건득 문득 불어서 쌓인 눈을 흩어내니까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송이가 뿅뿅뿅 피어시에라 피었구나. 매화에다 하트 냈지. 가뜩이나 냉담한데 실적하자가 가뜩이나 냉담한 상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뜩이나 냉담한데 라고 하면 실적하자 처해진 상황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왜? 초봄이라서 꽃샘 추위에 초봄이라서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암향은 무슨 일이지? 암향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윽한 향기. 매화가 품고 있는 매화의 향기는 충성심이야. 매화의 향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충성심이야. 임금에 대한 충성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그윽한 향기는 무슨 향기지? 안 그래도 냉담해 죽겠다라는 시작하다가 마이너스에 궁추려지는 상황인데 매화가 풀어내고 있는 이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고? 라는 거에서 이것도 물어봅니다. 암향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요? 라고 하면 충정. 암향이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면 임금에 대한 충성심. 매화하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송설의 정신을 생각하세요. 송설의 눈을 받고 있는 소나무 사시사철 푸릅니다. 할매의 정신 어때? 시련의 상황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꺾지 않는 그게 바로 뭐다? 매화야. 그러면 이 매화가 뭐다? 임금 선조님에 대한 이 지조와 절개를 꺾지 않겠다라는 거야. 매화의 지조랑 절개를 기억해 주세요. 그윽한 향기가 무슨 일이고. 그래서 총정리 때 이제 쌤이 아무리 링크를 안 거시고 이 지문만 본다라고 해도 약간 응용될 수 있는 요소들 있지. 수업 시간에 한 필기를 바탕으로 응용이 될 수 있는 거, 사자성어 전체적인 정리 그런 것들을 좀 시험 직전에 건드려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암양은 무슨 일이고, 항온의 다리조차 베갯머리에 긋기, 병아티 무슨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베갯머리. 항온의 다리조차 달에다가 별표세 하트 표시할게. 달에다가 하트 표시.
하트의 공통점은 어떤가요? 님 아니면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님이랑 관련된 마음이기 때문에 하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원의 다리조차 베갯머리에 비치니 선생님 달인데요 문인데 문을 왜 님이라고 얘기하죠? 라고 하면 하늘을 우러러보는 온 세상을 비춰주는 우러러보는 대상 충신연주지사의 달, 해, 북극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임금님입니다. KING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베갯머리에 달빛이 비치시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님에서 달로 화살표 쏙 달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님이요.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달을 보면서 뭐라고? 님이요.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내어서 매화를 어떻게 하겠다고 아까 하트 표시했지? 한 번만 더. 매화에다가 하트 표시. 매화는 사실 초봄의 계절을 나타내기도 해. 매화는 봄의 계절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님에 대한 소재로 딱 어울려. 매화를 꺾어내어서 님 계신 데 보내고 싶어. 제 마음을 받으세요 라고 뭐를 보내고 싶다? 매화를 보내고 싶어. 님이 너를 보고 너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해야 돼. 매화한테 뭐라고 얘기해? 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너라고 얘기했어. 너라고 꼭 가르쳤으니까 이때 너를 뭐라고? 매화의 위임법이다.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꼬?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춘사 1이야. 봄의 노래 님에게 너무 보고 싶어서 매화를 보내고 싶은 마음. 매화는 곧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충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괜찮습니까? 봄 노래 한 번만 딱 더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동풍이 건득 불어 쌓인 눈을 흩어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어시라. 가뜩이나 냉담한 마이너스의 상황에 그윽한 향기가 무슨 일이지? 그윽한 향기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 항원의 다리조차 베갯머리에 비치니 다리 쫙 선조 임금님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내어서 임금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습니다.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꼬? 라는 것은 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드러난다. OX 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OX 님에 대한 사랑 X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꼬? 라고 걱정되라는 마음인가? 오히려 의심이 품어지는 거에서 반겨주실까라는 마음이 좀 살짝 있어. 왜? 미움받아서 유배지에 와 있으니까. 님이 너를 보고 반겨주시겠지? 라고 얘기 안 해.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라고 물음표를 던졌어.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갈게. 꽃 지고 새잎이 나니 꽃이 지면서 잎이 나는 칠록의 계절, 초록색의 계절은 언제? 여름입니다. 녹음의 여름의 계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위가 적막하고에다가 마이너스, 수막이 비어있다에다가 마이너스. 나위가 적막하다는 것은 얇은 비단으로 만든 휘장으로 약간 커튼, 침실의 커튼이라고 생각해줘. 수놓은 장막도 역시 약간 병풍 같은 거라고 생각해줘. 침실에서 놓고 있는 이 커튼감, 커튼이 적막하다. 막 님이 있다면 커튼이 이렇게 좀 흩날리겠지, 그지? 장막이 비어있다라는 것으로 옆에 필기 좀 해주세요. 공간을 통한 임의 부재라고 좀 적자. 다시 한 번 더.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공간을 통해서 임의 부재가 형상화됐어. 임의 부재. 공간을 통해 임의 부재. 공간을 보여주는 거야. 엄마가 좀 기다리고 있을 때, 그죠? 우리 정훈이 너무 오니까 좋다. 우리 아들 방이 비어져 있으니까 엄마 아들 너무 보고 싶더라. 이 말이랑 똑같아. 엄마 아들 침대에다가 앉아가지고 아들 냄새 안 나니까 너무 서운하대.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간으로 님의 부재예요.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계속 갑니다.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정말 수막 비어있고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이런 거 그냥 잘 봐줘. 부용의 연꽃무늬의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의 병풍을 둘러두니까 가뜩이나 시름이 한데 하다 무슨 뜻이었지 아까? 보고 듣고 느낀 일도 하도 할샤에사의 하다 무슨 뜻이었지? 많다. 그럼 동작의 두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지? 지금 서술어 보면 아래아에 여기 딱 필기해 주실 거야. 아래아의 하다는 두 그리고 하다는 많다. 당연한 거라서 적지 않았던 겁니다. 무조건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가뜩이나 냉담하다랑 너무 비슷하잖아.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도동국. 가뜩이나 시름이 많아 죽겠는데 날도 길대. 생각나는 사자성 없어? 가뜩이나 시름이 많아가지고 마이너스의 상황인데 이 마이너스를 또 마이너스. 날은 또 어찌나 길던지. 마이너스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 콤보 터졌네. 설상가상 적고 가겠습니다.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도던 거 옆에다 뭐라고 적자? 설상가상. 언급하시면 늘 가능성 있겠죠. 눈 위에 서리가 더해졌습니다. 설상가상.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 콤보라서 가뜩이나 실행이 많은데 나는 어찌나 기도동고 원앙금 이런 것도 단어 조금만 봐줘. 원앙금의 비단을 베어놓고 비단을 왜 잘라내고 있어요? 왜 비단을 자르고 오색선에 한두 가지의 실을 쓰지 않습니다. 5가지의 실까지 오색선을 풀어 헤쳐서 좀 화려하지 않나? 원앙금에다가 밑줄 그시고 오색선에다가 밑줄 그시고 금자에다가 밑줄 그시고 3인방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화려라고 적자. 화려. 돈 좀 있는 여자인 것 같아. 이 여자. 연지분 찍는 이 여자 이 시적 가장 광안전에서 하계 내려온 지 3년이 지난 이 시적 가장 좀 돈이 있는 것 같아. 원앙금의 수놓은 비단으로 그냥 천대기 아니야. 원앙금의 비단으로 5가지의 실을 풀어 헤쳐서 금의 자로 재단을 해서 님의 옷을 명품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냥 옷이 아니야. 어떤 옷을 만들어주고 싶다? 명품이야. 님의 옷에다가 하트. 여름의 계절의 소재 뭐지? 지금 여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 녹음. 임에 대한 사랑 소재 님의 옷. 이렇게 단답한 내도 손색 없죠?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시어 하나 적고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는 시어 적는 걸로 간단하게 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단답형이 있으니까 그죠?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아자탄한다. 숲은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의 격식도 갖추었구나. 숲은 밑에다가 솜씨, 제도 밑에다가는 격식. 숲은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의 격식도 갖추어서 그러니까 한말 잘 만든다는 거야. 나 너무 솜씨가 좋으니까 잘 만들어서 보석함에다가 담을 거래요. 산호수 지게 위에 산호수에다가도 밑줄, 대곡함에다가도 밑줄 5개 합치자. 이 여자 돈 좀 있는 여자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소재. 이 여자는 함부로 만들지 않아. 님의 옷을 소박하게 만들지 않았어. 되게 사치스러운 명품 옷을 만든 거야 지금. 그 명품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첫 번째 뭐다? 원앙금, 오색선, 금자, 그리고 산호수. 지게도 어떤 지게라고? 산호수의 지게에 보석함은 백옥으로 만들어지다. 백옥함. 이 여자 돈 좀 있다.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딱 바라봤더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시고 산과 구름이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이런 존재들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니? 산과 구름 밑에다 마이너스 정치적인 적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관계랄까요? 서인과 동인의 관계랄까요? 그 당파 싸움에서 정처를 미워했던 이 산과 구름과 같은 이 간신의 지입장에서는 간신이겠지. 자신의 정치적인 적. 이 정치적인 적들이 나를 뭐하고 있다? 모함하고 있는가? 님과 나 사이를 내가 너무 명품 옷을 잘 만들어서 산호수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발송하고 싶어서 딱 님 계신 데를 바라봤더니 시꺼먼 구름이 산에다가 마이너스 구름에다가 마이너스 머흘도 멀시고의 서술어를 외워야 돼. 뭐라고 외우자? 험하기도 험하구나. 서술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머흘다의 험하다는 무조건 플러스의 어휘야 마이너스의 어휘야? 험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럼 앞에 있는 구름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마이너스야. 천리만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천리만리 진짜 떨어졌을까요? 정서적 거리입니다. 님 하자와 인사의 거리 옆에다 정서적 거리. 진짜 물리적으로 천리만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적으셔야 돼. 정서적 거리. 천리만리 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니거든 이런 걸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 니다 여다에서의 니거든이라고 하면 가거든이야. 고우야 고우. 가거든. 백옥함을 열어두고 목적어 생략된 거야. 날인가 반기실까? 아까랑 똑같네. 매화도 느끼는데 반기는데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내어서 님 계신데 보내오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고 님에 대한 사랑 확신이 없었지. 가거든 백옥함을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확신이 없어. 반가워하실까? 하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야. 끝났다. 그래도 3인고 할만하지. 봄이랑 여름만 있기 때문에 가을이랑 겨울이랑 별사가 없어서 할만한 겁니다. 자, 옆으로 가보자. 상당히 많은 것 쌤이 너무 지금 좀 감동의 눈물이 오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진짜 순항이다. 가볼게. 시의 전체적인 구성. 임가의 인연, 임가 이별하는 이별에다가 밑줄 그시고 한사로 잘 가. 올라가. 뒤에 부분 1시 27분부터 들으면 돼. 1시간 27분 땡겨서 들으면 돼. 임가의 인연. 가고 싶은 사람 그럼 갈까? 지금 올라갈래? 자, 그러면 인과의 인연, 인과의 이별 후의 그리움으로 인에게 매화를 보낸다. 계절감 소재도 하나 기억해놓을까? 춘사 밑에다 동풍 적어줘. 춘사 밑에 동풍, 매화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매화는 향기에서 그윽한 향기, 암향도 기억해야 돼. 암향의 그윽한 향기도 충정이야. 하사에 인에게 뜻을 지어서 보내고 싶다. 하사 밑에다가 뭐 적어야 되지? 하사 밑에 뭐 적어야 되지? 얘기해줘야 돼. 하사 밑에 뭐지? 녹음. 그리고 하사는 님에게 오신대.
소박한 옷이라고 하면 땡이야. 왜? 금자에다가 배곡함에다가 산호수 주개에다가 이 여자 돈 장난 아니야. 그래서 님에게 뭐라고 옷을 지어서 보내고 싶은 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야. 영상 보세요. 알았죠? 이렇게 자료도 잘 갖고 가고. 그래. 그러면 쌤이 문제 풀어야 되는 자료 주세요 해줘. 행정쌤한테 가가지고 저 문제 풀 거 자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받아가세요. 알았죠? 도무기 거랑 같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서 자료 받고 올라가도 돼요. 저 행정쌤한테 받으면 돼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계절의 흐름에다가 밑줄 시상 전개한 작품으로 우리는 서사, 본사, 춘사, 하사까지 봤습니다. 시험에 대한 의미는 내화,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 그윽한 암향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암향은 님에 대한 충정, 그리고 옷은 님에 대한 사랑을 상징해주는 객관적 상상물, 동풍은 봄임을 나타내는 거, 녹음은 뭐다? 여름임을 나타내는 거. 여성 화자를 왜 설정했어요? 라고 하면 표면적으로는 이거 사랑이 아니지. 이 말 기억해줘. 표면적으로는 님을 향한 여인의 영원한 사랑에다가 줄, 이면적으로는 임금을 향한 신하의 충정인 거야. 이면에는 충정, 겉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 이 말 꼭 기억해야 돼. 표면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 노래, 이면으로는 군신 간의 영군 지정인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3번에 다시. 이거는 출제라고 적어줘. 3번 옆에다가 출제. 문제는 1대1로 할게. 이것까지 들었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지만 4번은 할 수밖에 없어. 우리 운이를 위해서 쌤이 진짜 엑기스만 할게. 4번에다가 별표 3개. 4번은 안 할 수가 없어. 나머지는 선지 다 따지고 모르겠는 거 쌤한테 꼭 물어봐야 돼. 알았지? 선지 다 따져야 돼. 왜 맞고 왜 틀렸는지 다 봐야 돼. 자, 본다. 고전 시가에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헤어진 님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러브송이 되게 많아. 이러한 작품 중에 삼인국처럼 남성인 사대부가 임금의 곁에서 왜 멀어진 자신의 처지를 이별한 여인에다가 빗대어 표현하지? 정체성이 게이야? 아래 시조처럼 여성 작가가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이별의 상황, 아픔을 진솔하게 표현한 노래가 있어. 여성이 이별하는 노래와 남성이 이별한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이게 뭐라고? 표면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 이면으로는 영군지정인 거야. 그래서 개랑의 시조랑 비교를 하자. 이하우 흙불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화우에다가 이화 동그라미, 우에다가 동그라미. 사랑비가 내려와 라고 하면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별비가 내려와요. 이별비. 그런데 이별에 비해서 이화는 무슨 꽃이게? 이화여자대학교 할 때 백꽃이야. 백꽃.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백꽃이 비처럼 내린다. 상승이야 하강이야? 하강적 이미지지. 그럼 사랑비가 내려오는 거는 사랑이 퍼붓는 것 같은데 이별비가 내리면 이건 뭐야? 울었어. 눈물이 라는 거야. 이하우 옆에다가 뭐라고? 눈물의 이미지에 하강적 이미지야. 눈물의 이미지에 하강적 이미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이화가 막 후두두두. 바람이 부니까 배꽃이 슉 떨어질 때 내 눈물도 막 주먹을 입에다가 물고 막 울었던 거야. 이하우 흙불일제. 우리 헤어졌던 거야. 한 3월 말 3말 4초쯤에 헤어졌지. 울며 잡고 이별하니 노하라 하면서 못 가십니다 하는데 나하라 하고 님이 떠나갔어. 이별에다가 밑줄 화자의 처지. 그러고 한 4, 5개월 지난 거야. 이제 10월이야. 추풍 낙엽저도. 추풍에다가 동그라미, 낙엽에다가 동그라미.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상승이야 하강이야? 하강적 이미지야. 이러니 옆구리가 시리면서 나 생각하세요 하고 뒤에 띠리링 보내보는 거야. 이하우 흙불일제 울며 잡고 이별하니 저번에 김고 갔다며 잘 지내고 있어? 띠리링 나중에 보내는 거지. 아니 이제 김고 가서 미안하다. 오빠 김고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잘 지내라 라고 이별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2학기 여름방학 지내고 나서 지금 띠리링 뒤도 이게 온 상황 뒤에 왔어. 추풍낙엽도도 나 생각하신가요? 라는 것은 이하우에서 추풍낙엽으로 하세표를 쏘시고 옆에다 뭐라고 적으셔야 됩니까? 시간의 비약이 드러났어. 시간 비약. 시간이 건너뛰었어. 그만큼 세월이 흐른 거야. 3말 4초에 이별을 해서 지금 10초가 됐어. 그래서 DM이 온 거야. 시간이 흘렀어. 천리에다가 밑줄 정서적 거리. 외로운 꿈에다가 동그라미. 대놓고 정서 얘기했지. 아까 한숨과 시름, 눈물 이런 거 정서 나왔어.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메라 하는구나 라는 걸로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왜 적절한지 알지? 맞는지 한번 고쳐보자. 이 작품의 상과 그룹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정치적인 적이야. 정적. 보기 속의 시조의 추풍낙엽은 가을임을 나타내주면서 역시 하강의 애상적 분위기. 하강적 이미지가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하면 O 해야 돼. 하강적 이미지가 애상적 분위기를 유발한다 하면 당연히 O야. 적절한 거 모두 고르시오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거 개수 문제 무조건 김상경 쌤, 이거는 천상현 쌤 파트네요.
축풍낙엽에 모두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함축하고 있고 대도 하나는 이야기하고 있지. 산과 구름은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야. 이걸 어느 정도 LINK를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내려와서 공감각적 심상이랑 함축과 독백적 어조 편히 모르겠는 사람은 쌤한테 진짜 꼭 물어봐야 돼요. 이런 개념 모르겠는 사람들은 48페이지고요. 쌤이랑 지금 딱 30분 만에 쌤 다 끝낼 수 있어요. 진짜 엑기스로 하고 나서 바로 오늘 문제 풀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보면 진짜 큰 산이 끝난 거예요. 상충곡, 삼이, 송미가 끝났다. 여러분 진짜 큰 걸 다 해놓으신 겁니다. 딱 30분만 딱 투자합시다. 그렇죠? 송민곡에서의 속에다가 동그라미 속편이라고 좀 적어. 속편. 삼인곡 쓰고 나서 너무 잘 적은 거야. 자기가. 선조 임금이한테 좀 먹힐 것 같아서 속편을 쓴 겁니다. 송미인곡이라고 하면 삼인곡의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점 노트 갈게요. 그러면 시험 문제 100%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삼이, 송미 비교하기. 무조건 공통점이 있거든요. 왜? 같은 작가가 쓴 작품이니까 공통점 뚜렷, 차이점 뚜렷, 그거 비교하는 문제 무조건 시험지에 캉 찍혀 있습니다. 지금. 송민곡 서정가사, 양반가사, 정격가사인데 마지막을 확인할 수가 있어. 마지막 행이 들어가 있어. 각신이 밑에다가는 3, 다리아 카니와 밑에다가는 6, 구잔디나 밑에다가는 4, 대쇼셔 밑에다가는 3, 3644. 한두 글자 더하기 빼기 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3644. 정격가사야.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동일하지. 이렇게 파란색 글씨도 써놨네. 시조 종장의 음수율이 유사함 정격가사. 그럼 시조 종장의 음수율이 어떻는지만 적고 가자. 시조 종장의 음수율 3543, 3.5.43, 3543과 동일하게 마무리. 한두 글자 더하기 빼기는 괜찮으니까 각신이 밑에다가는 3, 다리아 카니와 밑에다가 6, 구잔비나에다가 4, 대조샤에다가 3. 그래서 정격가사도 하나 추가시켰어. 역시 영분지정이야. 주제 똑같네. 주제 똑같네. 그리고 똑같이 여성화자의 목소리일 거야. 3인곡과 더불어서 가사문학의 극치를 이루었다. 충신 연주지사에 송민곡 위에다 또 한 번만 더 적어가지고 충신 연주지사.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을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빗대어 표현했기에 충신 연주지사. 와우. 시상의 전개 방식. 좀 전에 3인곡 어떠한 시상의 전개 방식?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의 전개 방식 송민곡 어떻게 전개된다고? 대화체, 티키타카 두 명이 등장. 감녀, 을녀 등장해서 감녀 어떤 역할, 을녀 어떤 역할. 그냥 외울 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절대 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딱 외워주시면 돼요. 무조건 맞춘다. 여인이 묻고 여인이가 대답을 하는 나중에 보고 시상 전개 보내볼게. 그럼 갑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에다가 동그라미 얘를 갖다가 A의 감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A가 마이크를 잡고 저기 가는 저각시 하고 불러세우면 B가 돼야지. 저기 가는 저각시 위에다가 국어 시간이니까 A, B 대신에 을려라고 칭하겠습니다. 갑을 관계에서 저각시 옆에다가는 뭐가? 을려. 감녀가 얘기해.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한데? 초면, 구면? 저기는 구면에서 관계인가요? 천상의 배곡경에다가 네오박스. 본문이랑 3인곡의 본문이랑 똑같은 시험. 뭐가 제시됐죠? 3인곡에서는 천상의 배곡경 뭐라고 제시했습니까? 3인곡 돌아오세요. 3인곡에서 천상의 배곡경 뭐라고 했어요? 30분이면 끝납니다. 천상의 배곡경 얼른 찾을 수 있어야 돼. 기억에 남아있어야 돼. 천상의 배곡경 뭐라 했지? 광안전. 이게 나온단 말이야. 천상의 배곡경 광안전으로 송민곡에서 3인곡에서는 광안전, 송민곡에서는 천상의 배곡경 똑같은 공간이야. 옥황상제 살고 있는 천상의 배곡경에다 네오박스 옥황상제가 간다는 거. 그러면 이걸 인간 세상의 정철의 입장이라면 경복궁을 설정을 한 거겠지. 하계면 유배지가 되는 거였고 천상의 배곡경은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이별에다가 왼쪽에 딱 대놓고 얘기하지. 아까도 그동안 어찌해서 이별해서 지내는 거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 거 해가 다 저물어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 거 감녀가 불러 세웠어. 야 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천상의 배곡경 너희 집인데 네 집에 안 있고 지금 인간 세상에서 뭐 하는 거? 어와 너여이고 너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원래 사람이 힘들 때 눈물을 좀 참고 있다가 누가 좀 톡 건드려지면 터지는 법이잖아. 그런 상황이야. 을려가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감탄사. 너여이고 했을 때 너를 딱 지식을 해놓고 뭐라고? 얘를 A의 감녀라고 해야지. 그럼 나는 우차 많이 봐왔던 실수 중에서 실수의 사례는 늘 좀 공통돼. 저기 가는 저각시를 B, 어와 너여이고를 A에 을려 감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1, 2, 3번까지는 A가 을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4번을 감녀라고 생각해서 꼭 실수를 하더라. 꼭 그 실수를 한 해에 한 명씩은 난 좀 보는 것 같아. 송민곡을 워낙 고등학생들 필수 작품이니까
저 같은 을려 너여의구에 너는 감녀라고 시험지에 딱 적으세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 대문자 A, B로 처리되어 있으면 A 위에다가 을려 딱 적어놓고 B 위에다가 감녀 적어놓고 을려 설명으로 딱딱딱 문제 풀어주는 거 시험지에 있습니다. 자, 어와 너여의구 인의 사설 좀 들어봐라. 사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금부터 풀썰. 엄청 수다쟁이거든. 내 얼굴이라고 하면 어휘 옆에 적어주시는 거 있지, 이런 거. 하다의 아래하는 동사 두, 하다는 많다, 리일샤는 뭐뭐 하는구나 이런 거 적어주시는 거 있지. 어휘 뜻풀이 는다 진짜.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내 얼굴이라고 했을 때 얼굴은 face가 아니야. 보디야, 보디, BODY였어. 내 모습과 형체, 이 거동이 닌 개함즉 한가마는, 아까 괴다가 무슨 뜻이었지? 턱을 괴다가 아니라 님한테 사랑을 받을만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라고 여기셨지. 오, 우리 정훈이 한 방에 막 이름 외우고 너 알지? 하고 계속 뭔가 대상에 대한 애정을 특별하게 나를 뭔가 아끼더란 말이야. 어쩐지 내 모습과 형체가 님한테 사랑을 받을만 한가?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라고 특별히 아껴주시니 나도 님을 믿어. 꼭 여기 앉아야 되나? 꼭 앉아줘 이렇게 하는 그런 나도 님을 믿어서 여기에서의 님이 누구라고? KING 선조 임금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 밑에다 별백. 근데 그만큼 별백한 마음이었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지금 모함 받아서 유배지에 와 있는 이 처지에 별백한 마음으로 군 뜻이 전혀 없어서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는데 아양과 교태로 어지러이 하뒀던 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 왜 헤어졌지? 님이 왜 변심하셨지? 라고 하면 싸한 마음이 드는 게 뭐야? 지나친 애교와 교태가 문제였던 것 같아. 좀 몰라요? 이러면서 좀 아양이 떨었던 거야. 감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고 변심이라고 적혀. 변심. 화자의 변심 아닌 거 알지? 님의 변심인 거야. 감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달라지신 거의 원인은 아양과 교태를 내가 적당히 부렸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부린 거야.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하뒀던지라고 하면 우리 김고기치를 풀 때 워낙 이게 많이 나와서 하나만 적어놓고 가자. 아양과 교태를 지나치게 부렸다라는 거에서 이거는 천성일쌤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좀 적자. 아양과 교태를 적당선에서 떨어졌어야지 이게 좀 테토남의 마음에 애견녀에 대한 사랑이 싹트였을 텐데 너무 지나친 애교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별에 대한 원인 옆에 뭐라고 적자? 가유불급 하나 할게. 밝으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째 달라지셨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아려 보니 서로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 미안해 이거 중요한 구절 띄워놓네.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메가티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다. 산같이 밑에다가는 지규 기억하셔야지. 아양과 교태를 지나치게 부렸던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으니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자책 꼭 기억해야 돼. 하자는 자책하고 있어. 자책 꼭 적어야 돼. 리을 옆에다 자책. 하늘이랑 원망하면 사람이랑 허물하랴에다가 물결 표시 사자성어 한 두세 번 나왔거든. 근데 한 선생님이 늘 내셨어서 천성일쌤이 설명하시면 내실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라고 해서 수원수구라고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원망도 탓도 할 수 없다라는 수원수구. 누구를 하늘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수원수구 되겠습니다. 수원수구.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허물하겠습니까? 옆에다 뭐라고 적는다고요? 수원수구. 서러워서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조물의 탓이로다에다 밑줄 끄시고 선생님 수원수가 아니라 조물의 탓이라네요. 탓하고 있네요 라고 하면 땡이야. 조물주의 탓이라는 건 모든 게 운명이라는 거야. 아무에게도 원인을 돌릴 수가 없어. 내 탓이야. 내가 지나친 아양과 교태를 부렸기 때문에 일이 변하신 거 이 모든 게 다 뭐라고? 운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조물의 탓이로다 밑에다가는 좀 크게 적어줘. 운명이라고 좀 적어줘. 표면적으로는 조물주를 탓하는데 이면적으로는 자책을 하는 운명론적인 태도로 이 모든 이별이 운명이로구나. 한 번만 딱 더 읽을게. 서사의 부분은 너무 중요해.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배옥경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다 저물어 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 모습과 형체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아껴주셔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서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자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잖아. 하늘을 원망하겠어? 사람을 허물하겠어? 서로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 조물주의 탓이야. 운명으로 헤어졌어요. 된 거지. 그런 생각 마오에다가는 감녀의 위로 찍. 그 다음부터는 다 MRC는 을려요. 마이크 놓지 않아.
담녀는 지금 한 번 위로 있어.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 라고 했을 때 맺힌 일에다가 네모박스. 뭐가 그렇게 맺혔을까? 맺힌 일에다가 네모박스 물어본다. 맺힌 일이 뭐지?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임금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보필은 윗사람에 대해서 내가 서포트하는 걸 보필이거든.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알잖아. 물 같은 얼굴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얼굴이 아까 모습과 형체라고 얘기했지. 그럼 바디라고 얘기했지. 물 같다라는 거는 사람 좀 허약하다라는 거야. 연약한 허약한 체질에 편할실적이 몇 날이고라고 걱정하는 게 맺힌 일인 거야. 본문을 조금 짧게 많이 요약을 해서 본사 1을 끝내버렸어. 중략 부분에서 본사 1의 한 부분, 본사 2의 한 부분 조금씩 나왔어. 중략으로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본사 1은 뭐다? 맺힌 일. 본사 1은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맺힌 일이었어. 본사 2로 갈게. 님다이라고 하면 동다이, 북다이의 다이는 쪽이야. 님 쪽. 님 계신 곳. 한마디로 말해서 뭐지? 님 계신 곳이라고 하면 천상의 백옥극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은데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오겠는가? 사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때 사람은 누굴까?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에다가 밑줄. 님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산에 갔는데도 실패했고 백길 갔는데도 실패했거든. 그래서 다 지쳐서 집에 들어온 거야. 본사 1에서는 뭐다?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중략부분 본사 2는 뭐지? 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 근데 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산에 갔다가 백길 갔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어. 모청에다가 네모박스. 공간의 대비가 드러났다라고 하면 오해야 돼. 삼인곡에서는 뭐였지? 강한전, 하계, 빠박 바로 연달아서 천상계, 인간계에서의 인간 세상에서의 하계, 적강 모티프. 그리고 얘는 너무 중요해서 천상의 백옥경. 그리고 시적하서 어디 살고 있다? 모천의 초가집. 공간에 대립된 인식. 오, 얘도 뭐야? 적강 모티프의 선녀인 거야. 적강 모티프의 선녀로서 이원론적 세계관으로서 하늘나라는 천상의 백옥경. 시적하자 살고 있는 거는 모천. 단답형으로도 충분합니다. 공간을 천상계, 이상계로 나뉘어졌을 때 지상계, 천상계, 지상계라고 나눠놨을 때 아까 앞에 광안전 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천상의 백옥경이랑 모첨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모첨 차가운 잠자리 찬자리에다 연줄. 우리 사랑하는 님이 있었으면 매일 밤 에브리데이 뜨밤인데 님이 없는지 너무 오래된 독수공방의 외로움에 찬자리 밑에다 뭐라고 적지? 촉각이라고 적어줘. 외로운 거야. 찬자리 독수공방의 외로움인 거야. 밤중에 돌아오니 반벽청등을 누굴 위해서 밝혔는고 반벽청등에다 동그라미. 여러분 오지 않는데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방에 불 켜놓을 수도 있지. 그게 뭐다? 반벽청등이야. 오지 않는 님을 위해서 켜놓는 불 너무 쓸모없지. 뭔가 외로움을 부각시켜주는 객관적 상황물. 오지도 않은 님을 위해서 님이 올까봐 밤길을 밝혀두기 위해서 반벽청등을 켜놓는다. 객관적 상관물에다가 밑줄. 누굴 위해서 밝혔는고 오지도 않은 님을 위해서 불을 밝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님의 소식 듣고 싶어서 산에 갔다 백길 갔다 그랬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헤매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산과 강가를 말이야. 적은 더 역진해서 오늘 한 2만 보 넘게 걸은 거잖아. 2만 보 넘었지. 역진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이 잠깐 들었는데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이 나타난 거야. 박정현이 부릅니다. 꿈에다가 별표. 님과 꿈속에서 만났어. 직접적 만나? 아니야. 간접적인 만나. 너무 정성이 지극해서 꿈속에 님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옷 같은 얼굴에다가 가로를 묶으시고 물 같은 얼굴, 하얗한 체질. 옷 같은 얼굴은 뭐야? 모습과 형체가 꽃미남이잖아. 잘생겼잖아 우리 님이. 옷 같은 얼굴의 이 리즈가 반이나마 늙어버렸어. 훅 갔어. 갑자기 모아시작. 그만큼 내가 없기 때문에 님이 늙어버렸다라는 것으로 이때 얼굴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습, 바디 정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반이나마 늙어버리셨구나.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억울해요. 그 뜻이 전혀 없습니다. 임금님을 향한 충정의 마음을, 가슴을 열어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실컷 살짝 하니 눈물이 바라바라 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이거 너무 중요해. 꿈속에서 만난 님에게 온갖 회포를 다 토로했다라고 하면 X. 말을 어찌하지 정을 못 다해서 목이 메요. 엄마한테 어렸을 때 야단 들을 때 진짜 억울할 때,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눈물이 너무 날 때 했잖아. 서술어만 얘기가 되잖아. 이제 했는데 끝에 어미랑 조사랑 서술어만 맺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야. 눈물이 너무 바라바라 바라나니 말을 못해서 정을 못 다매니까
목이 메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이조차 메어하니라고 하면 회포를 토로할 수 있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하고 있는데 목이 메어서 끄끄끄 하고 있는데 방정 맞은 닭의 울음소리가 꼬끼오 해버리는 거야. 방정 맞은 닭의 울음소리가 꼬끼오 하는 바람에 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3인곡에서는 뭐 있었어요? 님에게 만든 옷을 너무 화려한 옷을 만들어서 님 계신 곳을 딱 쳐다보니까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산과 구름이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지. 근데 그거는 좀 정철의 반대파에 정치적인 적까지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개성은 정치적인 적까지는 가지 말자. 간신이라고는 안 적혀져 있잖아. 장애물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왜? 그냥 새벽이 되어서 닭이 울었겠지. 시간의 경과에서 오전녁 반점 맞은 닭의 울음소리 정치적인 적 나는 너에게 반대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성이 그냥 아침에 되어서 끄딱 때마침 공교롭게도 닭의 울음소리가 꼬끼오 하는 바람에 장애물이라는 거는 기억해. 상과 구름이랑 개성의 공통점은 뭐다? 장애물. 근데 상과 구름에는 어떤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어? 간신. 그걸 좀 차이점을 기억해. 꼬끼오 하는 바람에 잠은 어떻게 했던 거? 아 모든 게 허사로다. 허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 모든 게 말짱 도루묵 이님이 어디로 갔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근데 내용일치에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꿈속에서 말했던 시적하다 땡땡땡 한마디도 말도 못했는데 이님이 어디로 갔지? 결애라고 하면 잠결애. 잠결에 이러한 자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어여쁜이라고 하면 예쁘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게? 겁나 중요해. 어여쁜 밑에 나가는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아가고 있다는 거는 쓸쓸한 부각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다 생략시켰지만 A가 들어오는 유 주제. A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냈으면 좋겠어요. 참 서술형 깜인데 서술형이 없으니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차라리 죽자. 왜? 꿈속에서 만나도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만날 가능성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유배지에서 언제 풀릴지도 모르니 내기 일편단심의 붉은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죽고 싶은 심정이야. 차라리 죽자. 시어디어 밑에다 뭐다? 죽자. 나걸이 되어서 나걸에다가는요 어떤 이 입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냥 나온다고만 알아주세요. 나걸이 되어서 임금님 계신 선조 임금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이때 나걸의 마음을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 나걸은 시골 소녀가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의 최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최애나 쌤이 좀 좋아하는 그룹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방송 못 가요? 콘서트 못 가요? 막 콘서트 내가 진짜 간다라고 하면 티켓팅 맨날 실패해요. 그래서 막 2층에서 나라는 존재를 이 오빠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는 막 공을 흔들고 털털털 집에 들어오는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늘 내가 응원을 하고 있지만 너무 사랑하지만 이 사람은 내 존재라는 것을 이 세상의 우주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걸의 모습으로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늘 콘서트는 가가지고 오빠하고 손 흔들고 있지만 이 팬의 마음으로서는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소극적, 간접적, 일시적에다가 밑줄. 왜? 이 달은요 금방 지잖아요. 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라이징 썬도 아니야. 나걸이야. 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그런 마음으로 팬봉을 들고 흔들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님 계신 창안에 번듯하게 비치고 싶어요. 빛이 리라. 빛이 리라에서의 리에다가 동그라미 선함을 어미 리가 해주는 역할이 뭐야? 빛이 리라라는 거는 의지야. 다짐이야. 나 그렇게 하고 싶어. 죽어서 나걸이 되어서라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 당신을 비추고 싶어요. 간접적이고 일시적인 마음이라도 전달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친구가 답답하잖아. 이 아이 성향에서의 야 이 애견녀야 테토녀의 모습으로 사랑을 고백해라. 각신이마라고 했을 때 각신이가 누굴 보내는 거야? 을려야. 감녀가 얘기해주니까 조언. 을려야 그렇게 팬은 마음은 가지면 안 돼. 오빠한테 네 존재를 알려. 자 100만원치 팬은 그거 CD 사인 타. 그래가지고 당첨이 돼서 팬싸 가자. 각신님 다리약커녕 구준비나 대주샤워라는 거는 팬싸 가가지고 손깍지 끼는 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니네게 다 할 수 있잖아. 구준비니까 님을 적실 수가 있어. 구준비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내 눈물의 마음으로 님을 적셔. 사랑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내리는 구준비 장대비잖아. 확 쏟아지는 비이기 때문에 손깍지를 낄 수 있는 팬의 마음 뭐라고요? 구준비라고 생각해주세요. 끝났어요. 다 중요한 건 뭐다? 나걸이랑 구준비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를? 모천과 천상의 배옥경을 기억하셔야 돼. 공간의 대비. 그러고 나서는 세부적인 암기들. 왜? 본사 부분에 중요한 거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 세부적인 암기들과 수원, 수구, 가유불급, 사자성어 2개 나오니까 좀 알아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객관적 상관물의 반벽 청등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기로 쌤이 한 번 더 포인트 짚을게요. 알았죠? 네네네. 그러면 시상 전개 방식 갑니다. 여인일의 감녀. 여인일에서 어머나 저기 가는 조각씨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비옥경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다 저으로 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하니까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다 이별의 원인은 뭐다? 조물주의 탓에 나가는 즉 운명이었다.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를 해주니 여인이가 맺힌 일이 있대.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얘기했지. 님의 소식 듣고 싶었는데 다 실패했지.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 꿈속에서 님을 만났다. 간절한 그리움으로 말이야. 하지만 꿈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구름 소리 때문에 깨어가지고 죽어서 나거리 돼야 되겠어 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부준 미난의 조언과 위로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러면 감녀랑 을려가 대화체로서 시상이 티키타카 계절의 흐름과 시상의 전개 방식이 대화체였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요거 하나는 나올까? 진짜 객관식으로 화자의 성격 옆에다가 객관식 감녀인은 보조적 위치입니다. 기능적 화자라고 하죠. 이 말을 꼭 적어주세요. 보조적 위치 옆에다 뭐라고 적는다고? 기능적 화자. 기능적 화자로서 하소연을 유도하는 건 뭐야? 야 너 어디가? 너 그런 생각하지 마 라는 거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지? 사생팬이고요 라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네 마음을 표현해 라는 조언까지 해줬어. 그러니 밑줄 가야 돼. 전개와 종결은 네가 담당해. 시를 열고 닫는 거는 누가 했다? 감녀가 한 거야. 시 열기 닫기는 누가 했다? 감녀가 한 겁니다. 그러면 정서적인 화자는 누가 돼야 돼요? 을려입니다. 정서적인 화자는 을려. 하소연을 했고요. 주제구현에다가 밑줄 주제가 뭐지? 영군지정. 주제가 뭐지? 영군지정. 영군지정을 보여준 거는 을려야. 지어의 의미에서 여기에서의 님은 이름님, 백옥경은 한양의 궁궐 경복궁, 그리고 십자 화자가 있는 곳은 모천. 그래서 대립적 공간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고 낙원을 멀리서 바라보는 팬의 마음 소극적. 구준비는 뭐라고? 손깍지 낄 수 있는 팬의 마음 적극적 상황. 넘어가서 너무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3번 문제 크게 별표 나왔잖아. 3번 나올 거야. 그리고 허물을 탓하기도 했다라는 거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쌤이 준 문제들 보시면 되겠네요. 봐봐. 평상시보다